오늘 이제 해설할 문항들 간단하게 소개만 좀 하고 수업을 인트로를 하겠습니다. 3월 모의 해설 강의고요. 그치? 공통은 11번부터 15번까지 다 해설하겠습니다. 근데 11, 12, 13번 문제는 해설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로만 풀 겁니다. 그리고 14번, 15번은 풀어드릴 거고요. 공통 18번 문제, 19번 문제 정도는 해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20번 문제는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말로 풀 겁니다. 자, 21번 문제는 이건 해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 오늘 좀 모의고사가 전체적으로 공통이 좀 심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 수능 기준으로 1등급 정도 나온 친구들은 공통에서 막힐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죠. 근데 이제 고3 친구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숙련도가 좀 나아져서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주제에 포커스 맞춰서 이제 수업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그냥 진짜 문제 딱 풀어주고 끝내면 오늘 해설 딱 30분이면 되거든요. 그럼 또 이제 너무 양아치 같으니까 그래서 온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21번 문제 풀면서 약간 서비스 느낌으로 개념 하나 특강할게요. 그거 한번 잘 이해하시고 21번 문제는 눈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22번 문제. 일단 이게 22번이긴 하지만 여느 때 모의고사에 13번이나 12번에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지수 방정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가볍게 해설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미적 해설할 건데 미적은 28번, 29번, 30번 정도 해설할 겁니다. 확통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영상 업로드 할 거니까 오늘 공통 시간 끝나고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할게 기한은 미안하지만 그딴 건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적과 확통까지만 해설 강의 업로드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11번 문제부터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풀어는 드릴게요. 보자. 읽어볼게요. 문장 단위 독해 천천히 해가면서 우리 문장을 딱 다 읽은 순간 답이 딱 나오게끔 수업을 한번 진행해보는 게 오늘 수업 목표니까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각 T에서 원점을 출발한다는 말 되게 중요한 말이다. 왜? 그치? 원점을 출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니까 일단 그건 체크하시고 자, VT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이 문제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차피 위치에 좀 관심 있는 것 같잖아? 그래서 우리는 1번 풀기에서 x1의 위치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xt라는 함수를 가볍게 먼저 쓰고 들어갑시다. 적분하시면 되겠죠? t의 3승에다가 마이너스 12t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36t 쓰시면 되고 원점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끝내면 되겠죠? 괜찮았나요? 자, 그리고 이제 요 함수를 내가 가볍게 정리하면은 t의 t-6의 제곱 정도라는 건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괜찮나? 근데 결국에 이제 첫 번째 물어본 건 뭐야? 1에서의 위치 물어보니까 여기다 1 넣으면 그냥 답 나오는 거죠. 2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 기억 니은 이것을 한 번에 풀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래프 잠깐만 그려볼게요. 어차피 xt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잖아? 3차 함수잖아. 3차 함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0을 지나고 6에서 접하는 이런 느낌의 함수일 거야.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일 겁니다. 그럼 비율 관계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이 녀석이 몇인 거 정도는 아는 거야? 2인 거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일단 기억은 자, 뭐 차이곱을 써도 되고 여기다 1 넣어도 되고 어쨌든 25인 건 자명한 사실이고 자, 출발 후 운동 방향이 2번 바뀐다고 했는데 증가하다 감소하고 감소하다 증가하는 순간 2번 딱 있잖아. 그래서 니은까지는 일단 당연히 맞는 거야. 여기까지는 눈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디귿이 문제인데 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했어요. 그럼 즉 다시 말하면 전진 거리와 후진 거리를 다 더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봐. 여기가 지금 3인 거야, 대충. 그럼 사실상 나는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양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간 양을 다 더하면 되겠죠. 그렇지? 근데 그걸 암산 때리시면 되겠죠. 37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 우리 차이곱을 안다는 전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자, 2지, 4지. 그럼 2 곱하기 16 하면 되니까 너희 높이는 당연히 32일 거고. 괜찮나? 그치? 그래서 올라간 양은 32인 거고 자, 어차피 비율 관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치시면은 자, 여기가 1일 때 여기는 당연히 몇이겠어요? 8일 거 아니야? 그치? 난 결국에 이 내려간 양만 보호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어차피 여기 2니까 1의 제곱에다 곱하기 뭐 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5 하면 되겠지. 그럼 5만큼 내려가겠네요. 37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눈으로 참이다라고 하시면 제일 좋겠네요.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우리 조교 죽여버릴 겁니다. 진짜로. 야, 박스 문제 박스를 안 넣으시면 어떡합니까? 괜찮습니다. 어차피 해설은 안 할 거라서 자, 가볍게 이 문제는 코멘트만 할게요. 너네는 한국인이냐고 물어본 느낌의 문제예요. 글을 읽을 줄 아니? 그리고 등비수열의 정의가 뭔지는 아니? 라고 물어본 문제야. 그래서 가볍게 해설하고 넘어갈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런 녀석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게 뭐지? bn 더하기 1분의 an을 구하면 되는 거였죠? 근데 딱 보니까 오른쪽이 뭐라는 거 정도는 내가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등차 수열의 합형식이라는 거 정도는 해석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았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대상은 뭐야? 그냥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니까 어차피 얘가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2n 쓰면 되겠지. 왜? 공차는 2란 얘기고 여기다 1 넣으면 2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2n인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야. 우리 이 문제에서 bn이란 등비수열의 뭘 구하라고 했어요? 공 b를 구하라 했지. 자, 등비수열의 결정 요소는 뭐란 말이야? 어차피 두 개 항만 결정되면 되지. 그치? 근데 우리는 어차피 A1과 A2를 알고 있죠. 그럼 B1과 B2를 알았죠. 그럼 풀이 끝난 겁니다. 그치? 그래서 공비는 3이라고 나올 거야.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다시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Bn은 등비수열이라고 했어, 분명히. 그치? Bn을 일반화하기보다는 공비만 구하면 되니까 Bn의 두 개의 항만 알면 되는 거야. 당연히 B1 넣고 B2 넣는 게 당연한 녀석입니다. 자, 이상한 짓거리 하시면 안 돼요. 욕할 뻔해서 말았어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자, 13번 문제 말로 풀고 끝냅시다. 자, 태도 정리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3차 함수의 적성 관련 문제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뭘 체크하시면 돼요? 변곡점 또는 세실근의 합을 체크하면 됩니다. 근데 너는 세실근의 합이 몇이라고 했어요? 어차피 4라고 했기 때문에 자 1에서의 접선을 썼습니다. 근데 1에서는 중근이니까 1 더하기 1 두 번 하면 되겠지? 그치?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뭐 해야 2를 더해야 4가 될 거니까 Q의 X좌표는 2다. 그 다음에 그냥 열심히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14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해석을 하면서 차근차근 풀어볼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평소에 이제 난이도라고 치면은 12번이나 13번이 들어가서 이상하지 않은 느낌의 문제긴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진지하게 문장 난이도 하면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 두 상수 A, B가 있습니다. 상수란 말 나왔으니까 A, B를 결정하는 것 같고 역시나 구하라는 겁니다. 그치? 근데 A는 굳이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A가 뭐일 수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 있겠다는 생각 정도는 하시면서 문제를 읽어가시면 되고 제한된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입니다. 항상 했던 얘기야. 우리 상함수에서 뭘 주는 이유가 제한된 범위를 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제한된 범위 안에 주기가 몇 개 들어가냐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이제 함수를 보자. 이 fx의 특징을 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둘 다 뭐라는 사실, 삼각함수라는 사실을 일단 인지를 해야 돼. 그치? 그럼 삼각함수에서 낼 수 있는 성질은 어차피 두 개밖에 없잖아. 뭐예요? 대칭성. 그리고 뭐가 있어요? 주기성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치? 근데 딱 보니까 우리 3 sin x라는 함수는 어쨌든 누가 있어? 2분의 파이 선대칭이라는 게 바로 보이고, 그치? 이 함수도 주기가 몇이라는 것 정도는 바로 보여요. 우리 2파이라는 것 정도는 바로 보여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빠르게 인지했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이거를 빠르게 인지하냐 못하냐가 이 문제의 풀이 속도를 좌우할 겁니다. 코사인 x의 결국에 반주기만 그린 거고 어차피 파이부터 누구까지는 볼 거기 때문에 2파이까지만 볼 거기 때문에 뭐야? 이 함수는 이 구간에서 뭐일 수밖에 없어요? 1대1 대응 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특정 ft라는 녀석이랑 만난다고 하면 무조건 실근 x는 몇 개다? 한 개다.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일단 문제 풀이를 이어가시면 쉽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되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함수론의 기본, 아는 함수와 모르는 함수가 있으면 무조건 아는 함수를 그리고 모르는 함수를 조건에 맞게끔 추론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아는 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0부터 파이까지 무슨 함수를 그릴 거예요? 우리 3 sin x를 함수를 한번 그려볼 거야. 자, 근데 사소한 거지만 놓치면 안 됩니다. 파이에 빵과 빵 뚫려 있지. 저런 거 놓치시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자, 0에서는 등호가 들어가 있고, 자, 파이에서는 빵과 빵 뚫려 있습니다. 그 너희 높이는 몇이 되는 거야? 자, 3이 되겠습니다. 요런 느낌이야. 그치? 그리고 마찬가지야. 우리 파이부터 시작해서 2파이까지는 어쨌든 무슨 함수인 거야? 자, 증가할지 감소할지 모르겠지만 1대1 대응 구조의 함수다라는 걸 이해하시면서 문제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어볼게. 보아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fx가 ft랑 만나는 모든 실근의 합이 뭐래요? 4분의 7파이래. 자, 여기서 빠르게 인지했어야 되는 게 뭐냐면 4분의 7파이가 일단 누구보다는 작다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2파이보다 작다는 걸 빠르게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볼게. 어쨌든 난 fx랑 ft랑 만난 실근을 볼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그림을 그린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ft라는 그림이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y는 ft가 그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 그럼 봐봐. 이 ft랑 만나는 실근은 어차피 얘랑 얘기 때문에 실근하면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파이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했던 얘기가 뭐야? 우리 어쨌든 실근의 합이 4분의 7 파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파이로는 부족하니까 무조건 1대1 대응함수랑 더 만났어야겠지. 근데 이 구조가 안 됐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하필이면은 이 두 개 합이 이미 파이인데 여기 추가적인 근이 생긴다면 파이보다 큰 근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 파이보다 작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겁니다. 이걸 인지하고 이 문제를 풀면 돼. 그러면 이제 그림 같은 거 그릴 필요도 없는 문제란 말이야. 자, 간단하게 볼게. 근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너의 실근의 합이 4분의 7파이가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모든 실수 t의 개수가 몇 개다? 4개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봐. 우리 4개가 나올 수 있는 이유를 볼게. 어쨌든 오른쪽에서는 한 개 만나는 게 맥시멈이지? 그치? 그럼 우리가 지금 4개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가? 2 플러스 2의 구조로 2개씩 나오거나 혹은 3 플러스 1의 구조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했어요? 근데 봐봐. 얘들아, 3 플러스 1의 구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앞에서 몇 개? 2개 만나고 뒤에 3개 만나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 가능성은 이미 시작과 동시에 뭐 했어요? 배제시켜 버렸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사고하시는 겁니다. 괜찮았죠? 어렵지 않지? 즉, 다시 한번 뭐야? 3 플러스 1에 대한 구조는 안 된다고. 왜? 우리 이미 이렇게 만난 순간 실근의 합이 절대로 4분의 18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럼 무조건 뭐야? 우리 ft랑 만나서 생길 수 있는 t의 구조가 몇 개? 2개, 2개의 세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린 두 개 그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FT라는 녀석이 이런 데 그려지면은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FT는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어디랑 어디밖에 없는 거야? FT가 여기 있거나 FT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난 여기가 이미 거 알고 있어요. 자, 2분의 파이라는 사실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 실근합이 결국에 뭐가 돼야 돼요? 4분의 7 파이가 되니까 우리 지금 누구랑? 우리 2분의 파이랑 더해서 4분의 7 파이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누구랑 만나야 되는 거야? 4분의 5 파이랑 만나야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한 개 더 만나는 그 근이 뭐가 된다고요? 자, 4분의 5파이가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어차피 실근합이 0밖에 없으니까 누가 추가적으로 다 나와야 되는 거야? 4분의 7파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충 4분의 7파이 정도란 녀석이랑 만나게 되면은 이 FT랑 만난 실근이 하나, 둘 해서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네, 4개가 되는 겁니다. 알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는 A랑 B를 구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A, B에 대한 관계식 몇 개만 나오면 되겠어요? 2개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함수 그릴 필요는 없다고. 자, 여기서 3이란 사실과 여기서 0이란 사실 관계식 2개 나왔으니까 풀이는 뭐가 된 거야? 완료가 된 겁니다. 넣어봅시다. 자, 4분의 5파이를 코사인 넣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너의 함수값은 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A 더하기 B라는 너의 값이 3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 4분의 7, 8 넣는 순간 그냥 누가 되겠어요? 루트 2분의 나올 거니까 루트 2분의 A에다가 더하기 B 한 값이 몇이다? 0이다 라고 하면 끝나겠네요. 그럼 빼버립시다.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루트 2에 A란 녀석이 마이너스 3이다 나오겠죠? 자, 암산합시다. A 제곱은 그럼 누가 나온다는 거야? 2분의 9가 나오겠습니다. 자, 볼게. 우리가 어차피 A가 루트 2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누가 되겠어요? 2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럼 B는 몇이 되는 거야? 2분의 3이 되겠지? 그럼 B에 지금 뭐라 쓰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4분의 9라고 쓰시면 돼서 두 개 더하시면 4분의 17 나오는 간단한 그리고 깔끔한 느낌의 문제입니다. 자, 충분히 변별력은 있는 것 같아요. 2등급과 1등급에 대한 변별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문제니까 잘 이해하시고 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넘어가자. 다음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학습 가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제대로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너네가 많은 걸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업 준비하면서 일단 문항이 조금 심심하길래 나름 여기서 좀 이런 걸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걸 많이 생각해보고 일단 수업을 짰습니다. 천천히 해석할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좀 맨날 얘기입니다. 최고치한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라는 발문이 있어요. 그치? 그럼 최고치한 계수 정도 알려준 거야. 하지만 이 fx가 인수적 관점으로 가는 게 유리할지 계수적 관점으로 가는 게 유리할지 혹은 그림을 그리는 게 유리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만 쓰고 넘어갈게요. 자, fx라는 함수는 x의 상승 플러스 어쩌고의 구조겠구나 라는 생각만 할게. 계수로 갈지 인수로 갈지 모릅니다. 아직.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을 써요. 두 상수 AB. 자, 말했습니다. 두 상수 AB라는 말 나오면 보통 뭐 하는 거야? 구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결정됐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구간분할함수 나왔습니다. 자, 우리 그 수업 시간에 최소한 지금까지만 해도 한 50번 얘기한 것 같고 나 수능 끝날 때까지 1000번 얘기하는 게 목표거든요. 구간분할함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뭐가 돼요?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이 났어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 딱 이거 하나입니다. 뭐만 생각하시면 되죠? 미분 불가의 후보만 생각하면 되지. 근데 이 문제 미분 불가의 후보는 당연히 누구밖에 없어요? 함수가 변할 수 있는 0의 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0에선 원래 미분이 불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이 가능하다고 정보를 준 거죠. 그렇지? 그럼 생각해봐. 자, 미분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정보는 몇 개 뽑히는 거야? 일반적으로 2개가 뽑히죠. 함수값이 똑같고 미분계수 똑같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이 문제는 미수가 여전히 3개가 있고 총 5개가 있는 거야. 5개의 미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관계식 몇 개 나온 거야? 2개가 나온 거야. 그럼 우리는 3개의 관계식을 더 뽑을 거고 그 3개 관계식이 이런 터프한 조건을 통해서 결정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난 포커스 잡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아마 수강생들이라면 이게 당연히 됐어야 돼요. 이 미분 가능하다는 말을 보고 이게 안 됐으면 우리 수강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F0과 F'의 0은 당연히 0이다. 여기까지는 바로 잡히시고 자, 이렇게 잡히시고 다시 볼게. 자, 이 말은 결국에 못까지는 1차까지는 결국에 0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얘를 뭐라 쓸 거야? 그냥 P의 X의 제곱을 쓸 거야. 인수적 관점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P의 X의 제곱을 쓸 거라고. 왜죠? 어차피 이걸 인수적 관점으로 간다고 해도 이걸 보려면 결국 전개되니까 불편하단 말이지. 그래서 계수적 관점으로 가는 게 무조건 낫겠구나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괜찮았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우리한테 남은 미수는 몇 개밖에 없는 거야? P랑 A, B밖에 없고 그거를 결정하는 게 우리 지금 이 문제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근데 자, 지금 친구들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걸 좀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개념 하나 설명합시다. 이거 하자. 미분계수의 정의 사용식입니다. 미분, 계수, 정의, 사용식이에요. 이 문제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게 낫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 있죠. 얘들아,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죠? 애초에 F'A를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이 녀석을 이렇게 쓸게요. 리밋 x는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자, 이렇게 정의하면 되잖아. 이 녀석이 존재할 때 이걸 미분계수하는 거 맞잖아.
근데 보통 이제 미분계수를 이렇게 계산하지 않지. 뭐 하죠? 보통 도함수를 친 다음에 거기다 A를 넣잖아. 그치?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너네 그럴 수 있단 말이야. 바보처럼. 그치? 근데 생각해볼게. 만약에 너네 이런 문제가 나왔다 칠게. fx라는 수가 있는데 자 x-1에다가 x-2에다가 x-3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누굴 구하라 했어요? f'의 1을 구하라 했을 때 이걸 미분하는 병신 없단 말이야. 어떻게 한단 말이지? 어차피 여기다 1 넣으면 0이기 때문에 미분계수 정의에 의해서 너를 누구 나누고 x-1로 나누고 그걸 리밋 x는 1로 보내버리면 어차피 날아가니까 정답이 그냥 누가 되는 거야? -1 곱하기 -2니까 2다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싶은 얘기. 미분계수 정의 사용식에는 뻔합니다. 언제 쓰는 거야? 내가 f'A를 구하고 싶은데 fA가 0인 경우라고 하면은 미분계수의 정의를 쓴다. 미분계수의 정의를 쓴다. 이렇게 난 정리하고 싶은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어차피 FA가 0이니까요. FA가 0이니까 그냥 얘는 확 죽어버릴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럼 어차피 fx가 x-1 인수 가질 거니까 당연히 그냥 극한으로 푸는 게 낫다 이거죠. 그치? 그럼 하고 싶은 얘기. 자, 암산해볼게. 이 정도 암산입니다. 자, 0에서 일단 연속인 해야지. 그럼 여기다 0 넣는 거랑 여기다 0 넣는 거 똑같으니까 여기다 0 넣으면 0. 그럼 F0 나오니까 F0은 0. 이건 바로 되지. 자, 마찬가지야. 그럼 여기다가 0 넣어도 0이고 여기다 0 넣어도 어차피 0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마찬가지야. 좌우 미분계수는 각각을 x로 나눈다면 극한 치면 되겠지. 아, x로 나눈다면 극한 치면 어떻게 됐어요? -f0. 근데 어차피 0. 그치? 자, 오른쪽을 x로 나눈다면 극한 치면 뭐가 되겠어요? 4분의 1의 f'이 0. 그럼 f'이 0는 빵! 이거. 그치?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f0과 f'A는 0이다 라고 나오시는 게 우리 윈터스쿨 때 수업 잘 들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그래서 어쨌든 fx라는 함수는 x의 3승 플러스 px제곱이라서 쓰시면 되고 우리는 미 세 개를 저 박스 발문을 통해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y축이 잘못 그렸어요. 이쪽으로 그릴게요. 자, x축이 있습니다. y축을 한 요 정도로 잡을게요. y축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알고 있어요. 이 함수도 x에서 당의 제곱을 인수 갖고 이 함수도 x에서 당의 제곱을 인수 가질 수밖에 없지 이제는. 그치? 그럼 확실한 거는 이 함수는 0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x축과 일단 접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으면서 동시에 0,0은 지난 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세팅하고 자 문제의 발문을 읽어볼게. gx가 -27이랑 만나는 순간이 두 번 있대요. 그래서 난 여기다가 누굴 그릴 거야? y는 -27이라는 순간을 그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27과 만난 순간에서는 무조건 뭐가? 기울기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발문 서술을 했습니다. 그치? 그래서 어쨌든 봐. 이 왼쪽 함수는 최고차항 계수가 몇이 되든 -1에 대한 4차함수일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무조건 마이너스 무한대로 곤두박 칠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올라올 건데 무조건 이 순간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만날 수밖에 없어. 사이값 정리해서. 그치? 그럼 여기서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거야? 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한다고 치면 여기를 지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럼 불가능하겠지. 그럼 이렇게 접하고 어쨌든 무조건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 뚫고 지나가는 순간에 절대로 기울기가 0이 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럼 보자마자 알겠네. 이건 삼중근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왼쪽의 함수의 추론이 끝났습니다. 삼중근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난 여기의 위치를 알아내고 싶은 거죠. 괜찮니? 근데 봐봐. 이젠 27과 만난 순간에 왼쪽에 한 개밖에 없으니까 오른쪽에도 무조건 한 개일 거고 그 만난 순간은 기울기가 무조건 0일 거니까 오른쪽 함수도 바로 알 수 있네. 어떤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함수군요. 개형은 잡았습니다. 그렇지? 그럼 개형은 잡았으니까 난 지금부터 누구만 구하시면은 이 두 개의 점의 좌표만 구하면 이 문제는 풀이가 끝나는 거야. 괜찮나? 어렵지 않지? 그럼 계속 이어갈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근데 여기서 이게 마찬가지로 수강생들 바로 됐을 겁니다. 몇이요? -3, 6, 그래서 여기는 9.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잠깐만 설명해 보기 위해서 지금 개념 수업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요 정도는 외우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당함수, 비율 관계와 높이입니다. 이 정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좋아서 한번 간단하게 서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쉬운 거 2차 함수부터 갈게요. 자, 2차 함수 아시죠? 2차 함수는 당연히 뭐예요? 여기에서 대칭인 거 정도 아시죠? 그래서 비율관계 몇 대 몇을 이루고 있죠? 자, KK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최고차항 계수는 전부 다 이 당함수는 A라고 전제를 깔게요. 그러면 이 높이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A의 K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유, 차이곱입니다. 어차피 K 곱하기 -K니까 K 제곱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최고차항 계수에다가. 그치? 그래서 AK 제곱일 수밖에 없는 거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 3차 함수 한번 해볼까요? 3차 함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차 함수 이런 거 있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비율관계 알겠습니다. 너는 2K일 거고요. 넌 K랑은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렇지? 그럼 똑같습니다. 자, 이 K를 몇 번 곱해요? 2번 곱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K를 곱해요. 그럼 뭐야? 마이너스 4AK 3승만큼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높이 차이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4의 A의 K의 3승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괜찮았죠?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계속 한번 이어가 볼게요. 4차 함수로 갑시다. 4차 함수 똑같죠? 자, 이런 느낌의 함수로 가질 거고 마찬가지로 비율관계는 몇 대 몇이겠어요? 3K랑 K가 되겠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함수값은 뭐 하시면 돼요? 3K를 3번 곱하시고 K를 뒤로 빽하면 되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너희 높이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27 나오겠네요. 27의 A의 K의 4승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한 개만 더 할까요? 우리 4차 함수에서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중근. 얘도 마찬가지로 비율관계 정도 아시고 계시죠? 너가 K고 너가 K랑 정도는 알잖아요. 그치? 그럼 K제곱 2번에다 K제곱 2번 하면 되니까 K 몇 승? 4승. 이렇게 해서 너희 정답은 또다시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A의 K의 4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는 되시죠? 그치? 안 되시는 분들은 QR 보시고 한번 학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 당연한 거 아니야? 자, 3대 1이지? 그치? 그럼 3의 3승이 딱 보니까 27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최고차 함수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걸 알아. 근데 이제 오른쪽 함수는 최고차 함수가 몇인 걸 아는 거야? 4분의 1인 거 알잖아. 그럼 오른쪽 함수는 최고차 함수가 4분의 1의 x의 3승 정도가 되는 이런 구조 함수란 말이지. 그치? 뒤에가 물론 더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가 물론 더 있겠습니다. 괜찮지? 그럼 봐봐. 얘 최고차 함수가 4분의 1이니까 이 높이 차이는 뭐에다가 우리 4K 3승에다 곱하기 뭐 하세요? 최고차 계수까지 해야 되는 거지. 즉 다시 뭐야? 너의 간격들의 곱이 결국에 너희 곱하기 4인 108이 나야 된단 말이야. 그럼 36 곱하기 3이죠. 그치? 그러니까 36 곱하기 3이니까 66에 36 곱하기 3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69입니다. 됐죠? 잡았죠? 그럼 지금부터 뭐 하나 구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P와 A와 누구만 구하면 돼? B만 구하면 되지. 자, 빠르게 써볼게요. 1번, 2번 전개 따위 나지 않습니다. 자, 1번 우리 어떻게 잡을 거야? 그냥 요 시간만 천천히 한번 써볼까요? 얘는? 자, 뭐라 쓰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X의 4제곱 마이너스 P의 x의 세제곱 쓰시고 뒤에 이제 뭐라 쓰면 되겠어요? 하나 남았네요. a의 x의 제곱 정도 남은 거 맞나요? 여기 빼기군요. 죄송. 빼기군요. 근데 이 함수가 살짝 누구랑 똑같은 거야? 이 함수랑 똑같은 거지. 근데 이 함수는 마이너스 27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과 1의 근을 가지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라 쓰면 되겠어요? 최고차 함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 x 마이너스 1 빼기 27 쓰면 되겠지. 야, 이걸 전개하면 바보예요. 우리 어차피 다함수는 실근합이 항상 일정하죠? 그럼 봐봐. 마이너스 3 몇 번이야? 3번이지. 마이너스 9 더하기니까 실근합 몇인 거야? 마이너스 8이지. 그럼 너도 실근합 마이너스 8일 거니까 P는 몇인 거야? 8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지? P는 8이야 당연히. 근데 쌤 A를 구하려면 그럼 전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나 이제 P가 8인 거 알았잖아. 항등식이잖아. 숫자를 넣으세요. 나라면 1 넣습니다. 그렇지? 그럼 1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 넣었더니 마이너스 9 마이너스 A가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7. A는 몇인 거야? 18. 끝났네. 그치? 그래서 A는 18입니다. 나왔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하면 되겠지? 똑같이 합시다. 자, 너는 써보겠습니다. 뭐라 쓰면 되겠어요? 4분의 1에 X의 3승이야. 네, 잘 기억하시죠? 우리 P가 이제 8인 걸 알잖아. 그치? 그럼 4분을 땡겼으니까 2X제곱이 나오겠지. 거기다 뭐 하시면 되겠어요? B를 빼면 되겠지. 그래서 뭐라 쓰면 되겠어요? 플러스 2 마이너스 B의 X제곱 이렇게 묶이면 되겠네요. 네, 이 함수가 이제 바로 누가 한 거 알아요? 와, 중근 갖고 구 갖는 거 알아요. 그럼 얘는 최고차항에서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의 x의 제곱에 x 마이너스 9라고 써서는 될 것 같고 그럼 당연히 이게 무슨 말인 거야? 너가 마이너스 4분의 9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치? 그럼 b는 2에다가 4분의 9를 더한 b의 값은 몇이다? 4분의 17이다. 이렇게 풀면 풀이가 완료가 되겠네요. 할 수 있겠나요? 이런 식으로 푸시는 겁니다. 그냥 되게 쌈박하게 풀리죠? 그치?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이 문제에서 배워갈 수 있는 포인트는 한 2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바로 구할 수 있는가? 이게 학습에 대한 태도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당연히 0에서 함수값이 0이기 때문에 미분계수 정리를 이용해서 f'0이 0일까지는 바로 볼 수 있어요. 난 최상위권이라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지? 이 정도 알고 있었다 치면은 당연히 저 녀석이 누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과 6이 되는 거잖아. 근데 하고 싶은 얘기. 요즘 수능은 이렇게 내진 않거든요, 잘. 그렇지? 근데 교육청이라서 이렇게 내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모릅니다. 자, 수능은 계속해서 트렌드를 바꾸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 그럼 또다시 한번 바뀔 수 있으니까 이런 공부는 당연히 하는 겁니다. 자, 이 제일 멍청한 공부가 이거거든. 작년 수능을 공부해서 그걸로 대비하는 새끼들 병신이죠. 왜? 야, 작년 수능이랑 올해 수능은 다른 겁니다. 그렇지? 오히려 작년에 나왔던 게 올해 안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너네 5개년 공부한 새끼들 무정 수능 망합니다. 무정 공부는 뭐 하는 거야? 30개년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내용들을 다 공부하는 겁니다. 됐어요? 끝. 여기까지입니다. 넘어갈게요. 20번으로 갑시다. 아우.
이 정도는 못 찍나? 난 찍었는데. 답까지 암산했던 것 같은데? 봐봐. 여러 장 올려줄게. 아 근데 그래도 너무 시작과 동시에 찍겠다고 하면 되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말을 좀 하고 시작할게요. 봐봐. 우리 현행 교과서에 군수열이라는 주제는 빠졌거든. 근데 빠지고 나서 군수열은 계속 나왔습니다. 뭐 3배수, 3배수가 아닌 거 이런 것도 보통 군수열에 대한 구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n이 5의 배수가 아닌 경우와 5의 배수인 경우라고 했어요. 그렇지? 그럼 결국에 뭐야? 이 녀석은 5개 단위로 뭔가 특징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 봐봐. 그래서 일단 난 5개 합이 뭔가 유의미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려볼게요. 자, 풀이 2가지 올려줄게. 그냥 좀 나르면 돼. 그치? 그냥 하면 돼. 어차피 쉬우니까. 근데 문제가 어렵잖아. 자, 여기다 1부터 4까지일 거지. 자, 너네 1부터 4까지 합이 뭔지 몰라요? 10. 5 넣어봐. 빵. 그치? 아, 죄송합니다. 5 넣으면 마이너스 10이니까 그거 합쳐서 빵이라고. 그치? 그럼 1부터 5까지도 하니까 딱 뭐죠? 빵이죠. 그럼 합리적 의심할 수 있어요. 5개당 하나 0을 만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나는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5개의 항의 합이 0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 되잖아. 자,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이 있겠지. 그리고 이게 5번째 항이지. 그럼 봐봐. 첫 번째 항과 5번째 항의 차이는 얼마만큼의 차이 나겠어요? 애초에? 4칸. 그 다음 3칸. 그 다음 2칸. 한 칸이지 않겠어? 그러면 1, 2, 3, 4, 5가 아니더라도 자, 이들의 차이는 처음과 끝의 차이가 일단 무조건 뭐가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4가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3이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무조건 나온단 말이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n과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차이가 무조건 얘라고. 거기다 더하기 뭐 하면 되겠어요? 그냥 10만 딱 발려오면 되잖아. 는 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a의 5k 마이너스 4부터 할게. 여기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야? a의 5k까지 합이 계속해서 0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 이거는 찍는 거야. 왜 찍는 거야? 어차피 이거 실제로 그냥 푸는 것도 찍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자. 우리 이들의 합이 20과 50, 20과 30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봐봐. 아까 말했지. 1, 2, 3, 4 다 더해봤자 10밖에 안 되니까 저기는 못 들어가지. 그럼 지금부터 뭐부터 하면 되겠어요? 이제 5까지는 0이니까 6부터 새로운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써볼까요? 6. 아직 멀었어요. 7. 아직 안 돼요. 8. 여기까지 더하니까 딱 20 안쪽에 들어오지. 20보다 크지. 그치? 그럼 8은 정답이 되는 겁니다. 8은 정답이 됩니다. 그치? 근데 여기다 9까지만 첨가하면 이제 20이 아직까지 30을 추가하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 6, 7, 8, 9에서 누구까지만 되는 거야? 8만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럼 그 다음 누구로 가면 되겠어요? 11 구간으로 가면 되겠지. 11, 여전히 20이 안 돼요. 근데 12까지도 하면 20이 되니까 여기는 세이프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마찬가지 13을 더 더하는 순간 30을 넘어가니까 안 되겠지. 꺼지러 가세요.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변별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치? 여기서 이제 망한 시키들 있죠. 그 다음 16과 17인데 자 16은 우리 20 못 넘어가잖아. 근데 이거 2개 더하면 되지? 라고 하고 넘어가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치? 우리 조교님 중에서 17 쓴 새끼 있습니다. 그치? 그럼 안 돼요. 그치? 이거 2개 더하면 몇인 거예요? 30을 넘어가지.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없는 거예요. 그치? 그럼 다음 구간이 누구로 가는 거야? 21 구간으로 가면 되니까 얘는 되겠네요. 그 다음 구간 누가 되겠어요? 26 구간이니까 마찬가지 되겠죠. 31 구간부터 안 되겠지. 이 4개의 합이 정답이군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뭐 하시면 돼요? 20이고 얘는 뭐 하면 되니까 47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럼 67이 답이겠네.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풀어도 쉬워요. 그냥 나열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21번. 여기서 할 말이 있습니다. 과하다가 생각하지 말고 한번 들어볼래요 지금부터? 자, 오늘 수업 준비하면서 이거는 가르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그냥 끝을 볼게요. 대칭적분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다시 어차피 이 문제는 그냥 개 쉬워요. 그냥 계산만 잘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하는 게 변별력이기 때문에 그 계산 연습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개념 수업을 한 15분 정도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오늘 이거 하나를 들어도 하나만 배워가도 오늘 너네가 이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볼게. 우리 이런 걸 설명할게요. 우리 이미 수학생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문제는 눈으로 풀었을 거라고 봐요. 대칭적분이야. 자, 이거 하기 전에 내가 이 얘기를 좀 해줄게. 이 대칭적분을 내가 유튜브에 처음 올린 게 2022년도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거 하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따라요. 내가 원조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원조고요. 그치? 자, 오리지널티가 있어요. 그치? 내가 훨씬 잘합니다. 그분들보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분들이 못하는 걸 내가 보여줄게요. 자, 대칭적분입니다. 지금부터 대칭적분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는 이거 16년도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이게 출처를 알려줄게.
이게 2014학년도 한양대 모의논술에 이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가 가르치고 나서부터 이제 가르쳤던 주제라니까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어려운 건 아닙니다. A-H부터 시작해서 A 플러스 H까지 대칭적으로 적분할 거야, 지금부터. 근데 함수 fx라는 함수랑 함수 gx라는 함수를 적분하겠습니다. 곱해서. gx를 곱해서 적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야. 괜찮나?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야. 함수 fx가 하필이면 있잖아. x는 a에 대해서 선대칭이 남는 거야. 그리고 하필이면 이 gx 함수가 대칭이 맞물리긴 해야 돼요. a, b에 대해서 점대칭 함수라고 칠게요. 이 적분의 연산 결과는 그냥 이게 됩니다. 그냥 누구를 g를 b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b란 녀석을 밖으로 그냥 뽑아버리시고 뭐 하시면 돼요? a-h부터 시작해서 a 플러스 h까지 서술하고 fx의 dx라고 쓰면 이게 무조건 답이야. 자, 그래서 원래 이거 부분치한 적분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한양대 모의논술에 이제 실제 의도긴 했는데 그딴 거 필요 없고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당연한 거야. 왜 당연한 건지 알려줄게. 자, 봐. gx가 뭐라고요? a, b 점대칭 함수야. 근데 봐. a, b 점대칭 함수는 a, 0 점대칭 함수를 b만큼 올려버리면 되지. 그래서 나는 이 gx를 뭐라 쓸 거냐면 g1x 더하기 b라고 쓸게. 그럼 알 수 있지. 이 g1x라는 함수는 무조건 뭐가 되겠어요? a, 0에 대해서 점대칭 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생각해볼게. 근데 분배 법칙이라고 알잖아요. 이 둘을 곱해. x는 a 선대칭과 a, 0 점대칭 함수를 곱하면 a, 0 점대칭이겠지. 그걸 적분하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꺼져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밖에 안 남겠어요? b밖에 안 남지. 그래서 b가 그냥 앞으로 팡 튀어나온 거야. 근데 쌤, 진짜 개쓸모 없어 보이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아는 만큼 보여요. 이게. 그치? 니는 안 보이죠? 자, 이런 적분할 때가 참 좋죠. 3차 함수가 인수 두 개가 맞물릴 때. 예를 들어볼게요. 1, 3, x-1, x-3, x, dx 이렇게 봅시다. 자, 이게 왜 쓰기 좋냐면은 인수 두 개가 맞물리기 때문에 무조건 너의 중간에서 너는 뭘 수밖에 없는 거야? x는 2인 중간의 선 대칭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시지? 자, 그리고 이거 보통 직선에서 많이 쓰는데 직선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봐봐. 직선은 임의의 점 대칭할 수 있지. 그러니까 y는 x는 1,1 점 대칭하도 되고 2,2 점 대칭하도 되고 3,3 점 대칭하도 상관없잖아. 그렇지? 그럼 잘 봐. 이 fx라는 함수는 내가 점대칭점을 누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그냥 2,2 점대칭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냥 이걸 뭐로 바꾸시면 돼요? 2로 바꾸시면 끝나는 겁니다. 할 수 있겠나요? 그냥 뭐 하는 거야? 너의 중간을 여기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하면 되겠어요? 넓이로 쓰면 되잖아. 답 암산하자. 너의 정답 몇인 거야? 2에다가 곱하기 뭐 하시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그냥 6분의 8 이렇게 서술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언제 쓸 수 있는 거라고요? 인수 두 개가 맞물릴 때 쓸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자, 근데 우리 그래서 지금처럼 식으로 지었을 때 인수 두 개가 맞물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무조건 중점을 대입하고 그냥 적분은 뭐 하시면 돼요? 넓이 공식으로 풀이를 완료하면 돼. 무조건 밑에 빠질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근데 여기서 좀 이런 얘기를 할게. 너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막 이런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이제 뭐 여기가 0이고요.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0이 되는 이런 구조의 함수가 있다 칠게요. 이런 fx가 있어요. 자, 이 fx가 어차피 저 위에 있는 fx랑 똑같지. 그래서 물론 그냥 뭐야?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렇지? 뭐 0부터 3까지 적분하면은 똑같이 뭐 하면 돼? 어차피 0, 3 맞물리니까 우리 누구에다가 우리 2분의 3을 그 인수에 또 다시 넣으면 된단 말이야. 근데 가끔 이제 이런 거 구할 때가 있거든? 이런 거 구할 때 조금 이제 머릿속으로 암기해서 좀 쓰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거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를 그냥 누구라고 쓰시면 되냐면은 2차 함수라고 그냥 생각을 해. 그럼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은 넓이 공식 쓰시면은 6분의 최고차는 어차피 똑같이 1이라고 할게요. 6분의 뭐 쓰면 되겠어요? 일단 8 쓰면 되겠지. 거기다 누구 곱하면 되는 거야? 보상식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너희 대칭축이 몇이겠어? 이 둘의 대칭축이 딱 2거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을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야. 누구의 적분을 만약 구하라 했어도 자, 이거의 적분을 만약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자, 똑같이 뭐 쓰면 돼? 6분의 공식 쓰시면 됩니다. 6분의 1 쓰시고 곱하기 너희 대칭축은 이제 몇이 되겠어요? 너희 대칭축은 이제 2분의 1이 되겠지. 자, 2분의 1부터 여기까지 간격을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뭐 쓰면 되겠어요? 2분의 6이니까 2분의 5 곱하면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야. 자, 근데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아까 방금 그 이유 때문이야. 자, 아까 이유 한번 잘 기억해보자. 우리 지금 요거에 대한 논리 볼게요. 실제 다 똑같잖아. 그렇지? 넓이를 잡은 것 뿐인 거야. 생각해봐. 우리 여기다 중간을 넣으면 2지. 그 다음 뭐가 나와? 무조건 2차 함수의 넓이 공식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제 외우는 거지. 너 2차 함수 생각하고 2차 함수의 넓이 공식 써요. 그 다음 뭐 하면 되는 거야? 잘 봐. 여기다 2를 넣었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어차피 x가 누구부터 만들어졌어요? 0이라는 이 근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 그렇지? 0과 너의 중간, 다시 너의 중간이 2와의 근의 차이인 거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자,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될까 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우리 이제는 이런 걸 구한다 칠게. 0부터 1까지 x에 자 x-1에다가 x-3에 대한 이 적분을 구하는 거였다고 한번 쳐볼게. 아까 주황색은 실제로 얘잖아. 그렇지? 답이 실제로 얘기도 하잖아. 그렇지? 얘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냥 뭐 하면 돼? 원래 넓이 공식 다시 아까 전에 배운 대칭 적분에 의하면은 너의 중간이 여기다 누굴 넣는 거야? 2분의 1 넣는 거야.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자, 대칭축으로부터 자, 이 참수의 대칭축으로부터 다른 근과의 차이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야? 자, 넓이 공식 쓰시고 중간에서 다음 근까지의 거리를 곱하셔서 그걸 넓이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적분하면 우리 인간은 눈이 있으니까 있잖아. 병신이 아니잖아. 그렇지? 자, 넓이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 양수 붙이면 되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딱 여기까지가 이제 사람들이 내 거 배경한 겁니다. 근데 배경하면 티가 나.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못해. 그래서 내가 좀 더 이제 멋있는 거 해줄게. 봐봐. 이거 별로죠, 솔직히. 이거 개나 소나 다 하지. 그치? 왜? 이거 생각이랑 필요 없거든? 인수가 두 개기만 한데. 봐. 너네 인생 살면서 인수가 두 개인 게 나올 것 같아? 그 쓸모가 없어 보니까 안 해오는 거야, 너네가. 그치? 근데 지금부터 이제 쓸모를 있게 만들어줄게. 재작년 수능이었지? 재작년 수능 13번 문제가 빡쳤던 이유가 뭐냐면 인수가 한 개도 안 맞물려요. 그러니까 인수가 최소 한 개라도 맞물리면은 하나를 0으로 만들면 되잖아. 그럼 좀 계산이 편하거든. 근데 인수가 한 개도 안 맞물리 개빡치거든. 자, 첫 번째 예제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자, 이런 거야. 이제 빡치게 낼게요. x 연병하네 진짜. 그치? 일단 화가 나죠. 그치? 일단 전개를 해야 되잖아. 뭐 전개를 안 하더라도 자, 이 녀석을 결국 뭐 하면 돼? 뭐 전개 얘는 그래도 할 만해요. 그치? 얘가 최소한 x니까. 근데 좀 이따 이제 이걸 할 거거든. 이러면 좀 이제 완전히 화가 나지 않을까? 1부터 3까지 하고 좀 아무거나 막 하자. 1 쓰시고 여기 이제 x-1이라고 이건 진짜 개빡치겠다. 자, 지금 대칭적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 거예요? 인수가 두 개 맞물 때밖에 못 쓰니까 쓰레기 공식이라 솔직히. 그치? 그러니까 강사들이 가르치지 않는 거야. 그치? 근데 지금처럼 아무 데나 쓸 수 있으면 개꿀이 되는 거잖아. 지금 더 볼게. 자, 오늘 내가 아까 13번 문제를 해설해 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3차함수는 임의의 직선이랑 만나는 세 근의 합이 만약에 다시 허근이 없다고 치면 무조건 뭐하죠? 똑같죠. 그러면 이 식은 무조건 뭐로 쓸 수 있어요? 3차함수 더하기 직선에 대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는 인수가 맞물 때 적분을 잘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은 너를 이렇게 바꿀 거야. x-1 인수 갖고 x-3을 인수로 간다고 치는 거지. 그 다음 뒤에를 그냥 뭐라? 대충 lx 정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근데 봐봐. 이 lx랑 만나는 실근의 합이랑 얘랑 똑같을 건데 얘는 실근의 합이 6이잖아. 그럼 너도 실근의 합이 6이 되니까 여기 뭐라 쓰면 되겠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는 대칭 적분으로 마무리하면 되고 얘는 직선 적분으로 마무리하면 되지. 얘들아, 너네 직선 적분 잘하죠? 직선 적분은 어떻게 하죠? 이것도 알려드릴까요? 1차 함수 적분. 자, A부터 시작해서 B까지 뭘 적분할 거야? fx를 적분할 거야. 근데 이 함수가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직선이 되는 거야. 그러다 치자. 자, 이거의 답은 그냥 무조건 뭐죠? 그냥 F에다 누굴 넣고 중점을 넣으세요. A 더하기 B.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우리 구간의 차이를 곱하면 되겠죠. 뭐 당연한 얘기지. 그치? 자, 어떻게 말하면 되게 당연한 겁니다. 봐. 이 함수는 뭐야? 중점 대칭이겠지. 이거랑 똑같은 논리인 거야. 어째 중점 대칭인 거니까. 그치? 중점 대칭이니까 우리 A, 0이랑 이걸 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뭐야? 너희다가 중간값 넣고 그 다음 구간 길이 곱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 물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자. 우리 3부터 시작해서 5까지 적분하라고 할 거고 자, 5x에다가 뭐 더하기 이제 10 같은 걸 적분 한번 하자고 칠게요. 이런 건 암사하는 겁니다. 몇이야 정답? 몇이야? 이게 안 돼요? 사람인데? 어떻게 안 되죠? 4를 넣으세요. 그럼 4, 5, 20이지. 그럼 30이지. 30 곱하기 2가 안 된다고? 그럴 수 있군요. 자, 60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럼 봐봐. 이거 적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따로 적분하고 이 직선 따로 적분하면 되겠지. 그러면 잘 봐. 얘는 아까처럼 대칭 적분 마무리하면 돼. 야, 근데 개꿀인 것 같은데요? 왜? 너희 중간이 하필 2인데 오! 꺼져 씨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제 우리 누구만 적분하면 돼? 너만 적분하면 되는데 너희다가 중간에 누굴 넣으면 되겠어요? L2를 넣으면 되겠지. 거기도 곱하기 몇 하면 돼요? 2. 이게 답이야. 기가 막히네. L2는 어떻게 구할까? 여따 2 넣으면 얘가 나오겠죠. 그렇지? 자, 얘는 얘라는 건 항등식인 거야. 어떤 숫자를 넣어도 성립한다고. 아까 15문제 해설이랑 똑같은 겁니다. 항등식은 대입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 2 넣어도 여기다 2 넣어도 뭔 거니까? 0이니까. 여기다 2 넣은 것도 당연히 몇이야? 0이지. 너희 적분은 0이었네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알겠겠나? 근데 하나도 놀랍지 않지 않아요? 일부러 이렇게 잡은 건데. 이게 적분이 왜 0인 줄 알아요? 지금 농락당한 건데 보세요. 당연히 0이에요.
0, 2, 4잖아. 그치? 적분한 방이 0이지. 그치? 그래서 일부러 일단 너네가 쉽게 이해하라고 일단 0인 걸로 한번 예를 들어줬고 이제 0이 아니고 와, 막 치는데요. 똑같아요. 어떻게 할 거야? x-1 인수 갖게 해. 이렇게. 그 다음에 x-3을 인수 갖게 해. 자, 실근한 몇이야? 5지. 그럼 너도 실근한 몇이야 돼? 5야 돼. 오, 기가 막힌데요? 왜 하필이면 이거냐? 제곱이네. 그렇지? 그리고 플러스 뭐가 나왔어요? 뒤에 lx가 나오겠지. 자, 그럼 지금 적분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앞에 거 적분하자. 근데 기가 막히다. 앞에 게 뭐 쓰면 돼요? 넓이용 쓰면 되겠지. 근데 넓이용식 못 써도 어차피 대칭 적분하면 되니까 계산 쉽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뭐 쓰면 돼요? 마이너스 12분의 2칸의 4제곱 16 쓰면 되겠지. 그리고 플러스 똑같은 논리로 자, 여기다 중간을 넣은 이 L2를 다시 L2를 넣은 거를 구간 길이만큼 곱하면 되겠지. 네, 잘 봐. L2 몇이겠어요? 우리 지금부터 암산할 거야. L2는 빵이지. 여기 L2 몇이에요?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다 2는 빵이지. 여기다 2는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L2는 몇이겠어요? 1이겠네요. 그치? 그래서 얘는 몇이니까 3분의 4니까 정답은 3분의 2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할 수 있겠나요? 그치? 임의의 3차 함수는 전개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뭐 하시면 되니까? 우리 실근합이 일정하다 논리로 하시면 되니까 항상 뭐를 뽑아주시면 돼요? 직선을 뽑아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칭 적분 한번 쓰시고 뭐 하시면 돼요? 직선 적분 하시고 하면 돼요. 근데 그 직선의 중점 어떻게 구한다고? 항등식과 대입을 통해서 구하면 된다. 이게 끝입니다. 할 수 있겠나요? 자, 어차피 영상 올라갈 거니까 잘 복습하면 되겠죠? 난 너네를 이해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이해하세요. 자, 수업 시간에 원래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 이해하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일단 가르쳤습니다. 이제 니네가 알아서 공부하는 겁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부터 그럼 21번 문제 발문 독해하면서 차근차근 빠르게 눈으로 풀어보자. 볼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F0은 0이래요. 이미 미수 몇 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2개밖에 안 남은 거지. 그치? 다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미수가 3개인데 얘가 하나 결정했으니까 미수 몇 개? 2개밖에 없다고요. 그치? 그리고 이제 주어진 제시문을 봤더니 gx라는 함수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너무 유명한 함수죠? 이 함수는 어차피 무슨 함수가 되는 거죠? 자, 2의 ft가 이렇게 해서 0이라고 할게. f가 누구보다 크면 0보다 크면 언제요? f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2의 ft가 되는 거 맞으시죠? 어렵지 않으죠? 됐지? 근데 잘 봐. 여기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느라 했어. 그래서 이 다음 조건을 통해서 몇 개의 정보를 뽑으면 돼요? 2개의 정보를 뽑으면 돼. 와, 정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보 하나 더 뽑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발문에 대한 해석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발문 독해할게. 가조건입니다. x는 k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0이 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몇이라고 했어요? 2라고 했지. 자, 이 말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어쨌든 최소값이 일단 2라 했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2를 넣으면 즉 다시 여기다 0을 넣으면 다시 여기다가 2를 넣으면 몇이 된다는 거야? 0이 된다는 거지. 다시 해볼게. 너를 만족하는 k의 최소값이 2란 말은 여기가 2일 때 즉 다시 여기다 2를 넣으면 0이라는 거야. g'이는 0이라는 거 압니다. 그럼 g'는 일단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확실한 건 뭐야? 이 구조가 무조건 뭐가 되겠어요? 0이 되었구나 라는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어렵지 않지? 그럼 우리는 확실히 뭘 알았다? 당연히 f의 2는 몇일 수밖에 없는 거야?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음수는 0이 안 될 거니까요. 괜찮았나요? 일단 이해되시죠? 그리고 봐. 근데 자 이해 안 됩니다. 볼게. 어쨌든 우리가 g가 2까지는 딱 0이 된 거지. 근데 2보다 작으면은 뭐가 안 된다는 거야? 0이 안 된다는 거지. 그 이유가 뭐겠어요? 2보다 작을 때는 얘가 뭐란 거야? 음수라는 거야. 그럼 함수가 어쨌든 2에서 0이 되는 거 플러스 어디까지도 알고 있는 거야? 이 함수는 확실한 거는 2라는 녀석에서 당연히 단일근을 갖고 2라는 구조에서 무조건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아셔야 돼요. 괜찮지? 봐봐. 이미 근 2개를 알았어. 0과 2 2개를 알았어. 그럼 어차피 너는 케이스 분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0에서 접할 때, 접하지 않을 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나는 그래프를 한번 다 그리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가장 특수. 보통은 답이 아니죠. 얘가 0이고 2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게 그럼 이걸 안 주죠. 함수 결정돼 버리는데.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얘 일단 생각할 수 있고 자, 두 번째가 또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2에서 무조건 이렇게 근이 돼야 하는 거니까 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여기가 일단 2인데 어디에 위치가 있는 거야? 0의 위치가 여기쯤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여기 이제 알파라는 근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괜찮았나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도 수도 있지. 여기가 누가 되고 여기가 이제 0이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누가 되는 거야? 알파가 되는 이런 구조일 수 있겠죠. 어차피 셋 중에 하나가 정답이고 셋 중에 뭘 만족하는 게 나조건을 만족하는 게 이 문제 답일 거고 나조건 이용해서 알파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어렵지 않죠? 지금 배운 대로 한번 천천히 풀어볼게. 자, 우리 한번 보자. G2의 의미는 0부터 2까지 걸 적분한 거지.
근데 지금부터 이 노란색 함수 그려보자. 자, 노란색 함수 그리자. 노란색 함수가 gx의 도함수입니다. 도함수를 적분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린 말했습니다. 일단 0보다 작을 땐 뭐 한다고? 0보다 작을 땐 2배를 땡기다 했어요. 2배를 땡기다 했습니다. 이렇게. 0보다 클 땐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았나요? 마찬가지야. 0보다 작을 땐 2배 땡기고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2배 땡기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 거지. 얘 똑같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2배 땡기고 0대고 2배 땡기고 뭐 하면 돼요? 0대는 이런 구조로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치? 그럼 0부터 2까지 적분이 의미하는 말을 볼게. 0부터 2까지 적분이 마이너스 8이라는 의미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노란색 영역의 넓이가 8이고 노란색 영역의 넓이가 8이고 마찬가지로 노란색 영역의 넓이가 8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 말은 즉슨 저 하얀색 함수 기준으로는 너의 넓이가 4니 너의 넓이가 4니 너의 넓이는 4라고 물어본 거야. 4냐고 물어본 거야. 야 근데 일단 이거는 보자마자 아니죠. 왜? 우린 넓이 공식을 알잖아. 그렇지? 이 넓이는 뭐 하면 되겠어요? 어차피 최고차항계수는 1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12분의 뭐가 된다는 걸 알아서 자 16이라는 거 알아서 너의 넓이는 3분의 몇이란 말이지? 4지. 즉 다시 하면 누가 아니야? 4가 아니야. 얘는 일단 아웃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일단 답은 얘거든요. 얘부터 한번 해볼게요. 잘 봐. 우리 이거 구해볼게.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뭐라고 생각하자? 2차 함수를 생각하자. 그렇지? 그럼 이 넓이는 6분의 일단 8이라고 쓰는 겁니다. 곱하기. 근데 너희 정답이 몇이 되면 되겠어요? 4가 되면 되겠지. 그치? 뭐를 곱해서? 보정치를 곱해서. 너희 중간부터 여기까지 보정치를 곱해서. 근데 그럼 보정치가 몇이겠어요? 얘는 3분의 4니까 보정치가 3이 되면 되겠지? 그치? 근데 얘가 어차피 1인 거니까 몇인 거야? 마이너스 2. 이게 답이네요. 그치? 풀이 완료됐습니다. 마무리할게. 누구 구하래요? 우리 F4 구하래요? F4 구하자. F4 뭐 쓸게요? 차이곱 씁시다. 자, 4까지 차이 6 곱하기 4 곱하기 2. 정답 48.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충분히 누드로도 풀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얘는 일단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얘는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자고요. 자, 이 녀석이 절대 4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게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넌 바보가 아니야. 이 넓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똑같이 하면 되지. 뭐 하면 돼요? 이제는 6분의 이제 2의 3승이 아니고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2-알파의 3승이라고 쓰면 되겠지. 괜찮지? 그 다음 뭐 하면 되겠어요? 곱하기 너와 중간까지의 뭘 보면 돼요? 차이를 보면 되지. 근데 중간이 뭐야? 어차피 2분의 알파 더하기 2잖아. 그치? 곱하기 뭐 하시면 되겠어요? 2분의 알파 더하기 2 하면 되겠다. 자, 이 녀석이 4가 될 수 없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작죠. 봐봐. 2-알파는 일단 0보다 크기 때문에 무조건 8보다 작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6분의 누구보다 작겠어? 6분의 8보다 일단 작을 거야. 그치? 그 마찬가지야. 우리 알파 더하기 2는 아무리 커도 자 알파가 2까지는 못 가는 거니까 4보다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도 누구보다는 작은 거야? 2보다는 작은 거야. 그럼 이 둘 연산하면 어차피 몇 밖에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크게 잡았죠? 3분의 8밖에 안 되니까 절대로 4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J예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 정도는 대칭적분 정도는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 대칭적분을 베이스로 한 이 보정치적분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내지 말고 좀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넘어갈게요. 22번입니다. 풀어보자. 개 쉽죠? 조금 약간 일부러 쉽게 낸 것 같아요. 너무 막 어렵게 막 내면은 막 사교육이 또 개지랄하니까, 그렇지? 좀 적당하게 내가지고 사교육이 방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자,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그냥 차근차근 풀게. 뭐 자주 하는 말 있지? 그냥 모양이 다른 함수가 만난다 말라 하면 그냥 대수로 푸는 겁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이 문제에서 저 두 개 함수 그렸으면은 조금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지? 저 그림을 그려서 너네가 그 간격의 차이가 5라는 걸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볼 건데? 그렇지? 의미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그냥 대수로 푸세요. 그렇지? 그림을 그려봤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애초에 밑이 다르잖아. 그렇지? 모양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할게. 자, 이 함수랑 이 함수가 있는데 x는 t랑 만나는 점이 있대요. 그 점을 각각 a, b라 할 건데 a, b 사이 거리를 5분의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냥 t 넣고 빼는 거야, 얘들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절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냥 무조건 이렇게 했어야 돼요. 어차피 기하학적 해석을 포기하면 된다고, 이 문제는. 그렇지? 모양 자체가 다른데 너가 기하학적 해석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t를 넣을게요.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편하게 쓸게. 2 곱하기 자, 일단 여기다 먼저 t를 넣을게요. 2의 t. 괜찮나?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의 k를 하면 되고 여기서 t는 거는 2의 t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빼기 뭐라 쓰면 되겠어요? 2의 t 차이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뭐 하면 되겠어요? 2분의 1의 k제곱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그치? 근데 이 녀석이 누가 되면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면 되겠죠? 괜찮나? 야, 근데 이게 좀 웃긴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마이너스 5분의 1이 안 되잖아. 허수를 걸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건 1, 2등급을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 만약에 허수 쓰면 진짜 허수 쓰면 이럴 수 있잖아. 어리니까, 그치? 5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운 좋게 맞은 거죠. 마이너스 5분의 1도 원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이해했죠? 그렇지?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 좀 어색합니다. 그렇지? 한번 천천히 볼게. 쉬운 문제입니다. 너네 입장에 좋은 거죠. 난 지금부터 이 녀석을 뭐로 취할 거냐면 라직스로 취할 거야. 그럼 아시죠? 항상 지수함수는 다시 치환하는 순간 뭘 보셔야 돼요? 이 치환된 변수에 대한 범위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넌 누구보다 큰 거야? 0보다 크다는 걸 빠르게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이제 2 곱하기 얘는 x의 제곱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x라고 쓰고 플러스 뭐라고 쓸 거야? 2분의 1의 k 제곱을 쓸 거야. 이 녀석이 지금 누구랑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이랑 만난 실근이 두 개냐고 말한 거야. 근데 어차피 1대1 함수니까 x가 두 개 나오면 어차피 마찬가지 누구 나온 거야? 다시 0보다 큰 x가 두 개 나오면 어차피 2의 t도 무조건 대응되는 거니까 t도 무조건 두 개 나온 거야. 그래서 실근이 두 개 했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찬찬히 볼게. 그리고 오늘 좀 이따 이제 28번 문제 해설하면서 이 얘기를 할 건데 이런 습관을 좀 들이면 좋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자 얘를 잠깐 떼세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죠? 상수함수라지. 그치? 이 상수함수 떼면 어차피 뭐야? 인수 두 개를 알잖아. 이해했어요? 자 28번에서 좀 이따 이걸 쓸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 계속 할게. 자 그럼 다시 어차피 이 노란색 함수는 그리가 쉬워. 어차피 근이 누구랑 누군 거야? 0이랑 2분의 1인 거야. 근데 누구를 기준으로? y는 2분의 1이라는 k제곱이라는 이 직선 위에서 함수가 그려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수는 어떻게 그린다고? 이렇게 그리겠지. 0에서 빵과 뻥 뚫리는 겁니다. 0에서 빵과 뻥 뚫리고 자, 이 녀석의 위치가 몇이 되겠어요? 2분의 1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이곱 계속 쓰고 있으니까 한번 잘 볼게. 그럼 얘가 2분의 1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몇이겠어요? 4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럼 너희 높이도 그냥 바로 알 수 있잖아. y는 뭐라 쓰면 되겠어요? 자, 일단 2분의 1의 k제곱에다가 떨어진 거죠. 근데 너희 간격이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인데 최고차항에서 2니까 8분의 1만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넌 뭐라 쓰면 되겠어요? 8분의 1이라고 쓰겠습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군요. 얘들아, 우리 좀 이따가도 얘기할 건데 자연수 K라는 말 나오면 있잖아. 그 K에 대한 범위를 세팅해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봐, 이 문제에서 K가 원래 결정될 리가 없거든요. 결정될 리가 없는데 결정이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 주는 거야? 부등식을 주는 거야. 그래서 K에 대한 부등식을 딱 주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K가 U이라고 하나 하고 유한대로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난 지금부터 뭐 하는 거야? K에 대한 방정식을 짜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K는 일단 자연수예요. 내 생각해 볼게요. 야, K가 자연수니까 한번 1 넣어봐. 1은 몇인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애초에 누구보다 커요?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지. 자, 2 넣어도 3 넣어도 4 넣어도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일단 무조건 크죠. 그치? 그래서 무조건 마이너스 5분의 1은 어디 쓸 수밖에 없어요? 여기 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던 건 뭐야? y는 5분의 1과 이 그래프가 두 번 만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5분의 1의 위치가 어디 있겠어요? 대충 여기 있으면 되죠. 그럼 보이나요? k에 대한 부등식을 뭐 했어요? 짰습니다. 풀이는 끝난 거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갈 수 있겠죠? 자, 야, 그리고 솔직히 이런 거 있잖아.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찍으세요. 그렇지? 자, 1 넣으면 얘가 더 큰 거 맞죠? 1 넣으면 안 크네. 그럼 아닌 거예요. 그럼 1을 한번 넣어볼까? 1 넣으면 마찬가지로 작아요. 1 넣으면 몇이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4분의 1이니까 더 커지네요. 그럼 K는 뭐니까? 2니까 정답 되겠습니다.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K가 3면 뭐가 문제되는 거지? K가 3면 이 녀석이 8분의 1이니까 얘가 더 내려가니까 5분의 1 위에 있어서 실력이 한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K가 1일 때도 안 되고 3 이상일 때도 안 되는 거니까 K는 무조건 2로 확정된다. 엄밀하게 푸시면 되는데 왜 엄밀하게 풀어야 자연 조건인데. 그렇지? 대충 찍으면 되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K는 2인 거 알았고 그리고 자, 바보가 되면 안 되는데 뭘 구하라고 했어? 그 두 실근의 합을 구하랬지? 지금 P를 누구로 잡은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로 잡은 거거든? 너네 그 센수학 같은 거 풀어보죠 옛날에. 그치? 자, 센수학에서 지수방정식에 만약에 근의 뭘 구하라면 합을 구하라면 당연히 근각의 성계에 뭘 쓰는 거야? 곱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 어차피 나한테는 이 방정식이 있었으니까 이걸 넘기다 칠게.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근각에서 곱 2의 알파 곱하기 2의 베타라고 바로 쓰겠습니다. 그럼 넌 근각에서 관계 곱이니까 자 2분의 여기다 2는 자 뭐라고 쓸게요? 2분의 저기 2 넣으면 4분의 1에서 5분의 1 빼면 20분의 1 이렇게 딱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2의 p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의 p제곱 몇이 되는 거야? 40분의 1. 그러면 2의 마이너스 p는 40. 정답 80 이렇게 풀면 되고, 그렇지? 그래서 솔직히 사설 모의고사 12번이 들어가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 근데 22번이기 때문에 그냥 비주얼에 좀 뭔가 쫄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진 않죠? 그래서 그냥 피드백만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끝. 여기까지입니다. 공통. 자, 그래서 일단 확통이랑 기하 선택자들은 이 시간을 빌려서 잠깐 나가면 될 것 같고, 끊을게. 영상 끊을게. 나가요 빨리. 영상 올려놓을게요. 들으세요. 자,
사물학통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근데 일단 뭐 예전과는 다르게 호흡이 좀 길거나 케이스 분류 되게 많이 에 대한 느낌보다는 가볍게 이제 문장에 대한 독해가 잘 되면은 그냥 한 줄, 두 줄에 풀리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적 소모는 좀 적었을 것 같고, 그래서 미적분에 비해서 확통 친구들이 100점 맞기는 확실히 쉽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공통도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했던 우리 수강생들 아마 잘 풀었을 거라 믿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간단하게 해설할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읽어봅시다. 발문 독해할게요. 문장 나이 독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X는 9 이하의 자연수라 했고 Y는 1, 2, 4로 일단 구성되어 있는 집합입니다. 근데 함수 F는 X에서 Y로 쏘는 함수예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자는 거지. 근데 가족분 하면 참 봐. 하필이면은 1로 대응되는, 2로 대응되는, 4로 대응되는 치역 개수가 각각 3, 2, 4라고 했지. 그럼 즉 다시 한번 뭐야? 어차피 합이 9란 말이죠. 그럼 결국 뭐야? 이미 이 녀석은 치역이 다 결정된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발문 독해. 자, 이 녀석은 치역이 뭐 했다? 결정됐다. 이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그럼 치역이 이미 결정된 상태니까 우린 정의역만 잘 배치하면 되겠지. 그래서 결국에 누구야? 우리 치역 누구? 1, 1, 1과 마찬가지로 2, 2, 4, 4, 4라는 이 녀석의 치역을 누구에다가 오히려 정의역에다가 배열만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볍게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생각을 했으면은 일단 쉽게 풀 수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 뭐다? 난 이 녀석을 뭐에다가 정의역에다가 그냥 배열만 하면 되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겠습니다. 자, 나조건 한번 독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이하의 모든 자연수 X에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이거죠. 뭐가? 이 둘의 값은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웬만하면은 같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같지 않은 게 훨씬 더 많겠죠. 그럼 같지 않은 걸 구하기보다는 같은 걸 구해서 여사건을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어떻게 하겠다고? 같지 않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같지 않을 거니까 같은 특별한 경우 수만 계산해서 부분적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어가자, 이런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치역은 1, 2, 4밖에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이 같을 수 있는 구조는 뭐야? 1, 1, 2가 되거나 혹은 2, 2, 4가 되는 이런 경우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부분적 여사건을 이용해서 가볍게 문제 풀고 넘어갑시다. 읽어보자. 일단 풀어봅시다. 우리 가족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그냥 단순하게 정역에다가 이들을 배열하면 되기 때문에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9개, 9팩토리얼에다가 뭐 하시면 되겠어요? 3팩, 마찬가지로 2팩, 그리고 4팩,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시면 가볍게 126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려운 계산이니까 본인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우리 가족건에서 가족건은 만족하지만 나족건을 만족하지 않는 부분적 여사건을 계산해서 이거를 빼겠다는 거죠. 근데 부분적 여사건을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두 개를 뭐 하면 되겠어요? 우리 빼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야? 하필이면 이걸 동시에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우리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는 추가적으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지.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1, 1, 2가 인접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2, 2, 4가 인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뭐일 수 있어요? 이 녀석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겠으니까 두 번 카운팅 되겠죠? 그래서 그걸 뭐 하면 돼? 중복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1, 1, 2, 2, 4가 되는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빼주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느낌의 문제는 아니죠. 가볍게 잘 푸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1, 1, 2는 일단 같이 다녀야 되는 거잖아. 뭉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 치역을 볼게요. 자, 우리한테 1이 하나 남아있고 2가 하나 남아있고 4는 여전히 몇 개 남아있어요? 네, 4는 이렇게 4개가 남아있습니다. 마찬가지야. 1은 몇 개가 남아있고 지금 3개가 남아있고 4도 몇 개가 3개가 남아있는 이런 경우야. 자, 얘는 1이 한 개밖에 없고 이제 4가 몇 개가 더 남아있는 거야? 3개가 더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을 각각 뭐라고 생각하시고 하나의 원소라고 생각하시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배열을 하시면 되겠죠. 자, 빠르게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7개입니다. 7팩토리얼을 같은 게 지금 4 몇 개가 있으니까 4개가 있으니까 4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될 것 같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7팩토리얼 쓰시면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같은 게 3개, 3개 있네요. 3팩과 뭐로 나누시면 되겠어요? 3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 자, 한 개에다가 4개 있으니까 총 5개죠. 5개 중에 뭐야? 3개 인접한 게 있으니까 3개 같은 게 있으니까 뭐 하면 되겠어요? 5팩토리얼을 누구로 나누면 되겠다? 우리 3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어차피 뭐 하면 돼요? 그냥 765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765 곱하시는 동안 210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녀석은 7팩을 3팩, 3팩으로 나눴으니까 36으로 나눈 거네요. 그치? 그럼 오히려 이제 뭐야? 7이랑 이제 5랑 4랑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뭐야? 우리 이 녀석은 140까지 이렇게 나오겠다. 우리 20 곱하기 7이니까요. 자, 이건 뭐 어렵지 않게 그냥 몇이라고 하면 돼? 20이라 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경우에 있어서 이 두 개의 경우를 더한 거에서 뭘 빼면 돼요? 저걸 뺀 거를 지금부터 뭐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추가적으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연습만 할게요. 부분적 6건.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개 더하시면 350인데 20 뺐으니까 자, 330까지를 누구 해서 자, 여기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리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9번 문제 풀어보자. 자, 29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세 문제 중에 가장 쉽지 않나 싶습니다. 가볍게 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무슨 말이었냐? 우리 숫자 13579라는 홀수가 적혀있는 5개 흰색 접시가 있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짝수 2, 4, 6, 8, 10이 적혀있는 우리 5개의 검은색 접시가 있다고 합니다. 총 우리 몇 개? 10개의 접시가 있는 거야. 근데 일단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는데 다음 조건이 뭔지 볼게요. 가조건 발문독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접시끼리는 서로 뭐하지 않대요? 이웃하지 않는데요. 자,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무조건 중간에 뭐 하시면 되겠어요? 끼워 넣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네? 나는 흰 접시를 일단 뭐 하는 거야? 우리 흰색 접시를 원순열로 나열을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사이에 그냥 검은 접시를 사이에 넣으면 되겠다라고 일단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일단 그걸 한번 잠깐 도시 한번 해보면은 원순열 우리 13579를 자 1, 3, 5, 7, 9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누굴 넣으시면 되겠어요? 검은색 접시만 잘 넣으면 될 것 같아. 근데 우리 나조건도 만족한다 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똑같은 논리로 자 서로 인접한 두 개의 접시가 적혀있는 수의 곱은 뭐가? 70 이하다. 다시 두 개의 접시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70 이하다. 그럼 이 70 이하라는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올지 조금 나올지 생각해보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많이 나오면 여사건으로 가는 거고 조금 나오면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다이렉트로 풀면 되겠습니다. 근데 볼게. 우리 한번 보자. 인접해 있는 이 접시들을 곱할 건데 어차피 지금 얘네들은 인접하지 않죠? 그럼 여기 있는 거랑 어쨌든 여기 있는 거랑 뭐 해야 되는 거야? 곱해야 되는 건데 우리 7 볼게요. 자, 7이랑은 여기는 어떤 숫자랑 곱해도 전부 다 70 이하가 되죠. 그럼 웬만하면은 자, 여기 있는 숫자들과 여기 있는 숫자를 곱하면 70보다 다 작아지는 거야. 그럼 경우에서 너무 많잖아. 그래서 오히려 또다시 뭐로 가는 게 낫겠까? 우리 여사건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사건은 결국에 뭐니까 70 초과가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 그치? 그래서 지금 70 초과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볼게요. 일단 커져야 되는 거니까 큰 수들을 곱하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숫자는 누가 되는 거야? 이 9란 숫자에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자, 7이랑은 여기는 어떤 숫자랑 곱해도 누구보다는 70보다는 이하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9랑 어떤 것들이 인접해야 70보다 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70이 초과가 되려면은 9랑 누구랑 곱해주면 되겠어요? 우리 지금 검은 접시에 8과 10 정도와 곱해주면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8과 10 정도가 뭐 해주면 곱해주면 이제 안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오히려 누구야? 우리는 70 이하만 되면 되는 거니까 70 이하만 되려면 9에다가 오히려 누굴 곱하는 거예요? 자, 2, 4, 6 같은 거를 곱하면 여전히 70 이하가 되지. 그래서 무조건 뭐야? 우리 9랑 이런 숫자들이 곱해져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는 2, 4, 6만 곱해주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할 거냐면은 우리 9란 숫자에다가 2나 4가 인접해야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볼게. 9에 인접할 수 있는 게 지금 몇이니까 우리 2, 4, 6이니까 자, 2, 4, 6 중에 하나를 여기다 배열하고 남은 하나를 또 배열하면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남은 3개의 접시를 뭐 하면 돼요? 그냥 배열하면 되니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우리 최대한 한번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전체 일단 원순열을 먼저 나열할게요. 우리 흰색 접시 5개를 원순열로 나열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이 2, 4, 6을 이 두 개의 자리에다 일단 배열하면 되겠잖아? 그치? 그래서 뭐라 쓰면 되겠어요? 그냥 3 곱하기 2라고 써주면 되겠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자리가 몇 개니까 자, 이 3개의 자리 남으니까 2, 4를 제외한 짝수를 3개에다 그냥 배열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미 위치는 고정됐기 때문에 원순열이 아니고 그냥 뭐 하시면 되겠어요? 3팩토리얼을 곱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겠다. 그럼 결국 이 문제 정답은 뭐로 푸시면 되겠어요? 우리 4팩토리얼은 24고요. 곱하기 66에 36이니까 여기 36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답 나올 겁니다. 자, 864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이렇게 푸시는 게 더 낫겠네요. 단순하게 뭐 하는 거야? 어차피 9랑 무조건 2, 4, 6만 인접하면 되겠구나라는 판단에서 그냥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우리 6건으로 푸는 거는 결국 70이 초과되는 거를 뭐 하면 되겠어요? 빼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 이건 솔루션 1으로 잡고요. 이걸 솔루션 1으로 잡고요. 자, 솔루션 2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사건이 더 빠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여사건이 더 느려지는 구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사건으로 풀게. 자, 여사건은 결국에 70이 초과되는 경우를 그냥 뭐 하면 돼요? 전체에서 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할게. 똑같이 우리 가족권을 만족하는 전체의 경우에 있어서 마찬가지야. 가족권은 만족하지만 나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부분적 여사건으로 이 문제 풀이를 완료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가족권을 만족하는 거는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원순열 배열인 거지. 그래서 일단 뭐야? 우리 흰색을 먼저 배열하겠습니다. 원순열로. 근데 흰색이 배열되면 더 이상 이제 원순열 구조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 검은색 배열은 그냥 하시면 되겠죠. 여기다 그냥 5팩토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냥 5팩토리를 연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은 가족권도 만족하면서 나조건은 만족하지 않는 이 경우의 수를 그냥 제외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 그냥 솔루션 1에다가 좀 덧붙여서 그냥 바로 할게. 자, 우리 오히려 지금부터 여사건은 뭐로 가는 거니까 70이 초과해야 되기 때문에 무가 이제 인접해주면 되는 거야. 8과 10이 인접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9에 일단 8이나 10이 붙어있으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일단 안 되는 거니까 그걸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할게. 9에 누가 8이 인접해 있는 경우를 일단 먼저 세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하면 돼요? 10이 인접해 있는 경우도 세면 되겠지. 근데 우리 8과 10이 동시에 인접할 수도 있겠지. 그걸 또다시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이 문제는 여사건으로 풀 이유는 없지만 아까 28번과 똑같이 부분적 여사건으로 풀 수 있긴 하기 때문에 고풀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갈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일단 8이 인접해 있는 경우라고 한번 볼게요. 그럼 똑같이 하면 되겠죠. 여전 일단 흰색은 원순열 배열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8이라는 거의 위치는 자, 이쪽일 수 있으니까 몇 가지 경우가 있겠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2를 곱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우리 남아있는 검은색 접시는 몇 개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네 개를 또다시 배열하는 거죠. 네 개를 배열하겠습니다. 4팩토리얼 쓰면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사실. 자, 우리는 8이 인접할 수 있지만 10이 인접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8인 경우와 10인 경우를 그냥 두 개를 카운팅해야 되니까 곱하기 또다시 2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8이 인접할 때와 10이 인접할 때를 일단 카운팅한 거야. 근데 8과 10이 동시에 인접할 수 있으니까 자, 8이 인접하면서 동시에 10이 인접한 경우는 두 번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뭐 할게요? 한 번은 빼줍시다. 자, 그럼 이제 8과 10은 위치가 리버스가 될 수는 있는 거잖아. 그걸 고려하면서 이제 우리 빼겠습니다. 여기다 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흰색 접시는 4팩토리얼 일단 먼저 갈기시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8과 10의 위치가 리버스가 될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정도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몇 개가 남았어요? 1개, 2개, 3개가 남았으니까 이 3개의 자리에다가 검은색 접시를 배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구조는 깨졌으니까 여전히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원순열이 아닌 3팩토리얼 갈겨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연산을 완료해보면은 어차피 이 녀석 공통인수를 누구로 묶인단 말이지? 자, 4팩토리얼로 공통인수가 묶인단 말이지? 자, 그럼 이제 이쪽 볼게요. 얘는 그냥 4 곱하기 뭐라 쓰면 되겠어요? 전체를 안 썼군요. 자, 4팩토리를 묶으면 일단 5팩토리 이렇게 묶일 거란 말이지. 자, 거기다가 이제 뭐 하시면 돼? 빼면 됩니다. 4팩 묶였기 때문에 그냥 4 곱하기 4팩 때려버리면 되는 건가요? 자, 근데 이 녀석은 빼고 빼는 거니까 더하기. 자, 우리 여기서 마찬가지로 4팩으로 묶였으니까 이거 그냥 암산하자. 6이 12 이렇게 하면 되겠다. 12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연산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팩토리얼은 120입니다. 빼기, 자, 24에 4 곱하시면 되니까 96입니다. 더하기 12 하시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84만 남는 거니까 너희 연산은 몇이 되겠어요? 36 되는 거 맞나요? 자, 기억나시나요? 우리 4팩이랑 36이랑 곱하면은 864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29번 문제 어렵지 않은 원순열 문제긴 하지만 자, 당연히 어떻게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9회는 그냥 2, 4, 6이 인접하면 된다라고 그냥 다이렉트로 푸는 게 나을 것 같긴 해. 근데 일단 이건 여사건을 생각하는 게 이상하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8과 10이 인접하면 안 된다는 사실 통해서 우리 여사건으로 제외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0번 문제로 갑시다. 30번 문제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복조합 문제인데 이 중복조합을 되게 나이스하게 구조를 잘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멋진 문제를 생각하고 내년에 교재에 넣어볼 예정입니다. 멋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풀이는 일단 두 가지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되게 쉽게 잘 풀었는데 생각보다 이 생각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열려있는 우리 조교님들 풀이까지도 한번 설명 한번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천천히 갑시다. 읽어보자. 정수 -1이 적혀있는 카드 6개가 있고요. 정수두가 1이 적혀있는 카드 6개가 있어서 도합 12개의 카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의 개수,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 했는데 어떤 말인지 볼게요.
11 이하의 모든 자연수에서 우리 n번째 자리에 놓여있는 카드와 n 더하기 1번째 자리에 놓여있는 카드가 적혀있는 수의 곱을 보고 근데 그걸 뭐라고 정했어요? n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럼 어차피 카드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밖에 없기 때문에 자 1 있으면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 있으면 1이 되겠죠? 근데 1과 마이너스 1이 바뀐다고 하면 an 정답이 누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다시 어차피 an은 누구 아니면 누구밖에 못 나오는 거야? 1 또는 자 마이너스 1밖에 못 나오는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들을 다 뭐 했더니 더했더니 뭐가 된대요? 3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볼게. 우리 이 AN의 개수가 11개인 이유는 당연히지. 우리 이 12장의 카드 사이에 있는 것들의 개수인 거잖아. 결국에는. 그치? 그래서 총 11개가 되는 거지. 그럼 볼게. 자, 두 수의 곱이 1인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는데 우리 1이 나오는 경우를 우리 X번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경우를 우리 Y번이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X랑 Y는 총 11번이 나온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X 더하기 Y는 일단 몇이 된다? 일단 11인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카드에 적혀있는 곱 AN의 총합이 3이라는 거는 우린 X 곱하기 1과 Y 곱하기 마이너스 1을 더했을 때 3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뭐라 쓰면 되겠어요? 우리 X 마이너스 Y라는 녀석이 몇이다? 3이다라고 수술하면 될 것 같고 이 말은 즉슨 이 방정식의 해인 자 X는 몇이고요? 7이고 Y는 몇이라는 거야? 4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딱 여기입니다. Y가 4라는 거지. 얘들아, Y가 4라는 거는 결국에 붙어있는 카드가 하나가 1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1이라는 거지. 그럼 즉 다시 한번 뭐야? 부호 변환이 몇 번 있다는 거야? 예, 부호 변환이 4번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환이 4번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이 부호 변환 4번이 있다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 내가 카운팅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볼게. 어쨌든 1에서 마이너스 1 혹은 마이너스 1에서 1로 변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어차피 이 12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12장의 카드를 4개 칸막이를 잡는 거야, 이렇게. 4개 칸막이 이렇게 잡으세요. 뭐, 이렇게 한번 4개 칸막이를 한번 잡아볼게. 이 4개 칸막이를 잡으면은, 자, 이 4개 칸막이 기준으로, 자, 여기선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여기다 1이라고 쓰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쓰고, 여기다 이제 1이라고 써줘버리면은, 어쨌든 부호 반전의 순간 몇 번밖에 없는 거예요? 예, 4번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1 3개와 마이너스 1 이렇게 배치해 놓은 다음에 자 여기다가는 전부 다 1만 배치하고 여기다가는 전부 다 마이너스 1만 배치하면은 풀이는 끝나겠지? 그래서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게 솔루션 1입니다. 자 솔루션 1은 우리 이미 3개의 1을 배치를 했으니까 6개 중에 우리는 3개의 카드가 남았는데 그 3개의 카드를 여기다가 그냥 배치하면 되고 어차피 0개가 들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중복조합으로 카운팅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 3H3이라고 쓰면 될 것 같고 곱하기 이 마이너스 1의 위치에다가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만 넣어버리면 되잖아. 근데 마이너스 1 2번을 먼저 썼으니까 우린 4개가 남았을 거예요. 그 4개를 또다시 중복조합으로 뭐 하면 돼요? 우리 카운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의 자리에다가 어차피 0을 포함해서 그냥 뭐 하면 돼요? 이러면 되는 거니까 그냥 2H 뭐라고 쓰면 되겠어? 4라고 쓰면 되겠지.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 조심하셔야겠죠. 자, 1이 3덩어리고 마이너스 1이 2덩어리일 수 있지만 마이너스 1이 3덩어리고 1이 2덩어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대칭적으로 곱하기 몇만 해주면 되겠어요? 자, 2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보면은 우리 3H3은 결국에 몇일 거고 10일 거고 2H4는 결국에 5일 거니까 거기서 곱하기 2까지 주면 이 문제 정답 몇이다? 100이다. 이렇게 풀면은 가볍게 풀리는 문제고 30번 치고 일단 호흡이 너무 짧습니다. 하지만 이 독해가 만약에 잘 안 됐다고 치면 굉장히 어려운 느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혹시나 이제 이런 생각을 못한다라고 치면은 자, 이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솔루션 2입니다. 자, 난 이렇게 풀었는데 솔루션 2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전 우리 29번 문제 풀 때에도 일단 흰색 접시를 먼저 배치를 한 다음에 검은색 검은색 어쨌든 접시를 또 배치를 했지. 어차피 이것도 결국에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1에다 그냥 끼워 넣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게. 1 6개를 먼저 배치를 해놓은 거야. 자, 이렇게 1 6개를 배치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잘 봐. 그럼 여기 사이에 1 사이에 여기도 일단 마이너스 1을 넣을 수 있겠죠. 자, 근데 마이너스 1의 위치가 어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의 위치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해했어? 그럼 자, 여기를 한번 잘 잡아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의 영역이 된다면 부호 변환이 한 번밖에 안 나오겠지만 우리 체크 표시에다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면 부호 변환이 몇 번 들어가는 거야? 2번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부호 변환이 총 몇 번 나오면 되는 거야? 4번 나오면 되기 때문에 나는 마이너스 1의 영역을 여기와 여기, 즉 다시 한번 체크 표시에만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지. 그래서 이 체크 표시 2개에다가 뭘 배치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배치하는 거야.
그럼 부호 변환이 어차피 무조건 몇 개 생겼어요? 이제 4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일단은 이 체크 표시 몇 개를 2개를 선정을 먼저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야? 우린 5개의 체크 표시 중에 2개를 먼저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일단 뭐야? 마이너스 1을 1개씩 일단 넣어요. 일단 마이너스 1이 들어가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2개를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 몇 개 남겠어? 4개 남겠지. 그 남은 4개를 여기다가 중복조합으로 뭐 하면 되겠어요? 배열하면 되겠지. 그래서 뭐라 쓰면 되겠어요? 곱하기 2H 4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체크 표시에다가 마이너스 1들을 몰빵하는 경우는 뭐예요? 체크 표시 2개를 선택해서 몰빵하면 되겠죠? 너의 정답 몇이 되는 거야? 우리 10 곱하기 5니까 50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근데 이제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도 있겠다. 우리 앞에 마이너스 1의 위치를 여기랑 일단 여기다 넣는 거지. 그치? 그럼 부호 변환이 몇 번밖에 없어요? 일단 2번밖에 없잖아. 그래서 우리 이 체크 표시 중에 하나에다 또 체크를 해서 이 3개 영역에다가 뭘 넣겠다는 거야? 마이너스 1들을 넣겠다는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이 마이너스 1들을 먼저 일단 넣어야 우리 중복조합으로 카운팅하는 게 가능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3개의 자리에다가 일단 마이너스 1들을 먼저 넣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일단은 무조건 2개는 픽스인 거니까 놔두시고 우리는 별표 2개와 체크 표시 1개에다가 뭘 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1들을 배치할 거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배치할 겁니다. 그럼 얘는 어차피 카운트 된 거고 어차피 여기 이제 배치가 된 거고 우리 이 5가지의 체크 표시 중에 1개를 지금부터 선택해서 마이너스를 넣겠지. 그치? 그럼 일단 뭘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5를 먼저 곱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3개의 자리에다가 남은 마이너스 1들을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배치를 하면 되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3H3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인가요? 50인 것 같아요. 이 둘을 더해서 뭐라고 써도 괜찮을 것 같아? 100이라고 써도 됩니다. 살짝 이게 더 간단하긴 하지만 이 사고가 좀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사람은 그냥 우리 1을 먼저 배치한다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마이너스 1들을 중간에 끼워 넣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일단 이번 확통 아까도 말했지만 전반적으로 어려운 느낌은 아니고 호흡도 짧고 케이스 분류가 일단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상위권인 상위권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느꼈을 것 같은 확통 문제들이고 하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중상위권 친구들은 우리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발문 독해에 대해서 어색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경험은 있잖아. 앞으로 많은 문항들을 풀면서 서서히 이제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이널 모였을 때 우리 확통 문제 많이 풀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차근차근 독해하면서 우리 카운팅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확통 여기까지 하고 이제 미적분으로 갑시다. 그리고 깜빡하고 말을 안 했어요. 원래 우리 해설 영상 촬영이 목요일이었죠. 그치? 근데 갑자기 금요일로 바뀌었죠.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목요일 내가 바디 프로필 찍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난 내 인생에는 니네 해설 해주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어저께 열심히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얼굴이랑 목이랑 좀 색깔이 다릅니다. 이유, 태닝을 좀 했습니다. 바디 프로필을 찍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어색하더라도 좀 역겹더라도 참고시고 우리 수업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간 지금부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꼬였어. 일자.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거 알려주려고 합니다. 앞으로 요 정도는 기본 태도로 가지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잠깐 해볼게. 예를 들어서요. 이 문제 풀기 전에 자, 집중. 이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일단 문제의 난이도가 엄청 어렵진 않지만 여기서 상위 호환 버전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메인으로 설명하는 게 오늘 내 수의 목표야. 자, 나는 정말 잘하는 조교들도 데리고 있지만 서울대 의대 간 애들 혹은 작년수능 만점 맞은 애들 이런 애들도 조교로 데리고 있지만 적당한 애들도 조교로 데리고 있습니다. 뒤에 촬영하시고 있는 저런 조교님들 있죠? 자, 1등급 미터기라고 합니다. 1, 2등급에 걸쳐 있었는데 수능을 딱 1등급 찍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 1, 2등급에 걸쳐있는 친구들조차도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지를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1, 2등급에 걸쳐있는 친구들, 조교들이 나한테 해설을 주면은 걔네들이 모르는 게 뭔지를 보고 난 해설한단 말이야. 그래서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좀 이따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본인 이 반에 있는 친구 중에서 한 명 정도라도 그런 고민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 그거 좀 이따 얘기할 거야. 그 메인이야. 네, 요거 먼저 한번 잠깐 얘기해 볼게요. 자, 얘들아, 이런 함수가 있을 수 있잖아. x의 3승에다가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x 더하기 4 이런 느낌의 함수가 있을 수 있잖아. 물론 필요시하는 거긴 한데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당함수는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뭐야? 직선 이하 파트와 직선 초과 파트로. 그게 쌤 무슨 말입니까? 직선 이하 파트와 족선 초과 파트로 분리할 수 있다고. 그럼 쌤 뭐가 좋은데? 봐봐. 직선 이하 파트를 분리하면은 이 녀석은 무조건 누굴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x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함수는 눈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y는 x 더하기 4를 그린 다음에 이 함수는 0에서 접하고 3에서 끝나는 이런 함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할게. 직선 이하 파트를 딱 뽑아버리면 무조건 x제곱 묶이기 때문에 0에서 무조건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부터 왜 했는 줄 알겠지? 이 문제가 그렇다고요.
그리고 차이 곱은 좀 대충 잘 아는 것 같으니까 그냥 적당히 쓰면서 할게. 자, fx라는 함수 한번 그려볼 건데 얘가 딱 뭐예요? 직선 위 함수야. y는 5라는 직선 위에 저 함수가 있고 이 함수는 무조건 0에서 곱하고 3에서 근을 갖는 거야. 미분한 바본 거라고. 그래서 이 함수를 지금부터 한번 잠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5를 그릴 거고 0에서 무조건 접하고 3에서 근을 갖는 이런 느낌의 함수를 칠게. 여기 0이고요. 여기 몇이 되는 거야? 3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이런 느낌의 함수라고 치고 일단 문제를 계속해서 읽어볼게. gx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할게요. 얘들아, 두 자이언수 피겨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자이언수 조건인데 미수 개수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결정되는 이유는 보통 뭐예요? 부등호 때문인 거예요. 범위가 짜져 있기 때문에 자, 관계식의 수랑 미수 개수가 맞지 않아? 하지만 자이언수 조건이 주면은 PQ에 대한 부등식 영역을 짠다고 주면 그 영역 안에 있는 자이언수가 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이언수 조건 나면 의식적으로 부등호 한번 짜볼까? 이런 생각 정도는 해보시는 게 맞아요. 일단 그러면서 읽어갈게요. 계속해서 GX 함수 봤더니 무슨 함수예요? 2차 함수인 거야. 근데 하필이면 얘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함수는 0,5를 지난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심지어 이 함수는 뭐라는 것도 알아? 연속 함수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야. 확실한 건 이 함수는 0,5를 지나고 연속인 함수다 라는 사실 정도만 인지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함수다라는 말 나왔습니다. 아까는 미분가능이라는 말 나왔기 때문에 미분물가의 후보를 찾는 거였지만 지금 이 문제는 연속함수라고 말했기 때문에 연속의 불연속의 순간 있죠. 불연속의 후보를 지금부터 뭐 하는 거야? 찾는 거야. 근데 불연속의 순간은 당연히 어떤 순간에서 도래할 수밖에 없어요? 함수의 변화 순간이요. 근데 이 hx나 이 hx라는 함수가 하필은 뭐로 정해졌어요?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우리 공비가 두 개 있을 때는 그 두 공비에 대한 절대값을 비교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 당연히 절대값의 fx가 5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분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 할게요. 절대값 fx가 5인 건 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 함수 연속함수로 했잖아. 그치? 그걸 왜 보는데 바보처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이 hx 함수는 이렇게 쓸 겁니다. 그냥 절대값의 fx가 누구보다 클 때와 5보다 클 때와 절대값의 절대값 fx가 누구보다 작을 때로 분리할게요. 5보다 작을 때로만 분리할게요. 그래서 얘가 5보다 크면 힘이 누가 더 센 거야? 제 f가 더 셀 거니까 그냥 뭐라 쓰면 될 것 같고 그냥 fx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치? 그 마찬가지야. 5보다 작으면 누가 힘이 더 센 거니까 우리 5의 n승의 힘이 더 셀 거니까 그냥 5를 따라가면 되겠지. 그래서 어차피 너와 너의 비율을 봤더니 gx밖에 안 남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뭐야? 이 함수는 절대값 f가 누가 된 순간을 기점으로 5가 된 숫자를 기준으로 우리 f에서 g로 g에서 f로 바뀌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볍게 이제 우리는 뭐 하시면 되겠어요? 이미 5는 기준 잡아놨잖아. 그럼 누굴 또 그리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5를 그리세요. 이렇게. 제가 왜 이래요 오늘? 마이너스 5를 그려. 에이 쌤 근데 이 마이너스 5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자, 우리 아까 배웠잖아. 우리 차이곱 쓸 줄 알죠? 여기 3이니까 두 칸 한 칸이지? 그럼 이 간격은 뭐가 되는 거야? 원래 최고차항에서 1이면 4겠죠. 근데 넌 최고차항에서 몇이니까 2분의 1이니까 당연히 얘는 4보다도 작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절대적으로 10칸 차이보단 더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됐어요? 이해 잘 될 거라 믿습니다. 그 말했지? 이게 난 누굴 그린 거란 말이야? fx의 그림을 그린 거야. 그럼 여기서 그냥 바로 끝내버리자. 그럼 굳이 내가 다시 할 필요 없단 말이야. 자, 절대값 fx가 5보다 클 때는 그냥 fx를 선택을 하겠대. 그치? 그럼 fx가 다시 볼게. 우리 hx를 지금부터 다른 색깔로 하자. hx를 지금부터 주황색 함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5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는 그냥 이 함수가 누가 되는 거야? hx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이 함수가 누가 되는 거야? hx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gx 함수가 되는 건데 gx 함수는 0보다 큰 함수일 때는 5라고 했으니까 그냥 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나요? 그치? 그리고 알지? 어차피 누구 함수는 이 2차 함수는 그냥 연속이라고 했었어. 아까 전에. 이미. 그치? 그리고 애초에 봐. 불연속이 될 수 있는 후보점이 지금 누군데? 자, 여기랑 여기 정도 여기는 어차피 연속이 됐단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누구에서도 여기서도 무조건 연속이 되겠지. 다시 이 그래프를 여기다 연결해서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저 2차 함수는 다른 색깔로 할게. 이 연속 함수는 이 함수는 빨간색으로 2차 함수니까 대충 여기를 지나려면 이런 느낌으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하시면 된다고. 됐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뭘 완성했어요? 함수 hx를 완성한 거야. 그렇지? 그 함수 hx를 완성했고 우리는 그 hx와 이 함수에 대한 교점을 관찰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했을까? 어렵지 않지?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부터 이어갈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 말부터 하겠습니다. 얘가 0,5를 지나는 건 되게 당연한 거야. 봐봐. 우리는 지금부터 PQ를 결정해야 되니까 관계식 몇 개가 나와야 돼요? 2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자유 조건이 있으니까 관계식이 1개만 나오고 범위만 나와도 되긴 하겠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우리 관계식을 뽑을 생각은 해야 되잖아. 그럼 이 문제에서 관계식 하나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야. 자, 항상 한 얘기 있죠. 우리 수업 시간에.
교점 정보는 대입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연속이라 했어. 충분히 fx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는 순간에 함수가 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속이라 말했지. 그럼 즉 다시 뭐야? 이 불연속의 후보에서 연속이라는 정보를 무조건 써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너희 함수값이 뭐하다는 거야? 똑같다는 걸 이해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지. 너희 함수값이 마이너스 5다라는 걸 쓸 겁니다. 근데 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의 x좌표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왜 이러? 그치?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산하자. 최고차항에서 2분의 1이잖아. 이런 건 암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이제 전제로 까는 게 뭐냐면 보통 그는 정수다 라는 전제에서 시작을 하거든. 10 차인데 최고차항 개수가 2분의 1이니까 차이 곱이 몇이 되면 되겠어요? 20이 되면 되겠지. 합리적 의심을 해봅시다. 4, 5, 20이잖아. 그치? 2, 2, 4에다 곱하기 5면 딱인데. 그치? 마이너스 2겠네요. 요 정도는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차이곱을 써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는 시야를 넓히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자, 첫 번째, 이 문제의 풀이의 시작점. 교점 정보는 뭐다? 무조건 대입이다. 교점은 대입이다. 그래서 관계식을 뽑는다. 다시 말할게. 교점 정보는 무조건 대입이 아니라 교점 정보를 대입 안 하면 관계식을 우리 뭐 한 거야? 하나 누락하게 된 거지. 그럼 당연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 말할게. 교점 정보는 무조건 대입입니다. 대입하지 않으면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교점 정보는 대입이야. 무조건 대입하는 겁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십니다. 내일 못하시면 6월에도 하십니다. 6월에도 못하시면 9월에 하는 거야. 항상 하는 말 있지? 9월에도 못하면 수능에 하는 거야. 수능에도 못하잖아? 그럼 재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심하세요. 교점 정보는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관계식이니까 그 관계식 줬는데 너네가 그걸 안 썼다는 거는 가족권 누락시키고 문제 푸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무조건 교점 정보는 대입이다. 맞지? 자, 그럼 난 지금부터 여기다가 누구 넣을 거야? 마이너스 1을 넣겠습니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됐어요? 자, 그대로 쓰겠습니다. 2의 p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뭐라 쓰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q. 더하기 5가 다시 바로 할게. 더하기 5가 마이너스 5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0이라고 쓰면 되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P란 녀석은 누구라는 거를 Q 마이너스 10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관계식 나왔고 우리 관계식 하나 더 나오거나 혹은 뭐 하면 되겠어요? 우리 범위 하나 나오면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 자, 볼게. 읽어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수 n에서 다음과 같은 직선이 누구의 함수와 이 hx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an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렇지? 그 정의한 an의 극한이 몇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4라는 사실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정보를 또 뽑아오거나 혹은 부등식을 구하라는 거지. 됐어? 근데 봐봐. 이 직선의 특징을 보자. 이 직선의 특징은 뭐예요? 누굴 지난다는 거야? 0,5를 지나고 기울기가 뭔 거야? k-2n분의 1이지. 그럼 k보다 살짝 좀 작은 느낌이지? 일단 요거까지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봐봐. 이 직선은 어쨌든 누굴 지난다는 건 이미 안다고? 얘를 지난다는 건 이미 알아. 근데 만약에 기울기가 만약에 어떻게 나와주면 이렇게 나와주면 만난 실근에서 몇 개 되는 거야? 한 개, 두 개밖에 안 되겠지. 근데 우린 네 개가 되길 바라는 거니까 우리 네 개가 되는 순간이 어딜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 그치? 네, 딱 보니까 절묘하죠. 하필이면 2칸 차이인데 10칸 차이란 말이지. 딱 누구의 기울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만날이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K가 만약에 K가 5가 됐다고 치면은 K가 5가 됐다 치면은 5보다 살짝 작은 기울기지? 그치?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얘가 살짝 이제 들릴 거니까 여전히 실근에서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야? 2개밖에 안 되겠지. 그치? 심지어 너가 그냥 진짜 5라고 해도 제가 5보다 좀 작은 건데 진짜 5라고 해도 실근이 일단 뭐야? 1개, 2개, 3개니까 어쨌든 만족은 못 하잖아. 그치? 그럼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게 실근에서 4개 되는 게 몇 개 나와야 되는 거니까 7개 나와야 되니까 5는 일단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럼 누구부터 선택이 되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자, K는 6부터 선택이 되겠지. K는 5까지는 안 되는 거고 무조건 6부터 선택이 될 거야. 근데 그렇게 몇 개가 나온다는 거야? 지금 문제 주장은 자, K 개수가 7개다라는 주장을 했어. 그럼 6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뭐가 됐어요? 기울기가 쫙 커질 거니까 연속적으로 다 되겠지. 다시 볼게. 얘보다 기울기가 조금만 더 커져도 무조건 2개만 나오고 2개만 나는 거니까 4가 된단 말이지. 이해했어? 그럼 이제 6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하면 되겠어요? 12까지 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 알아야 돼. 왜 12에서 끊길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 이유는 딱 하나죠. 뭐 하는 순간이 끊길 수 있어요? 우리 실근의 개수의 변화 순간은 뭐 하는 순간이 또 있죠? 접하는 순간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그래서 하필이면은 와, 우리 너의 기울기랑 너가 똑같아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치? 그리고 너의 기울기는 자, 이런 거는 그냥 바로 잘 하시는 겁니다. 누구의 함수의 이 이차함수의 0에서의 기울기인 거고 자, 이차함수의 0에서 기울기 다시 다음 함수의 0에서 기울기는 1차의 개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너의 기울기는 몇이라는 사실 정도 알 수 있단 말이지. 자, 2분의 q라는 사실 정도 알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12가 2분의 q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2가 2분의 q가 되면은 자, k가 이제 12가 있다고 치자. 그럼 실근의 수가 1개, 2개, 3개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일단 3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자, 대충 그냥 러프하게 일단 말하고 갈게. 얘는 정확하게 기울기가 뭔 거야? k의 마이너스인 거잖아.
그치? 그럼 K가 12더라도 이거보다 살짝 뭐한 거야? GU가 좀 더 작은 거지. 그치? 그럼 4개가 되는 게 맞아 아니야? 맞지? 즉 다시 한번 뭐야? 우리 E-Q가 누가 돼도 괜찮은 거야? 12가 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이거 진짜 대충 푼 거야. 대충 퉁친 거지.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해서 틀린 친구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난 이거를 설명하는 게 오늘 수업 목표로 잡았습니다. 자, 답은 나온 거야. 이거를 확신 쓰면. 근데 너네가 이제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 우리 조교님 중에서 1등급 미터기가 딱 이 말을 써요. 자기는 12는 안 되는 줄 알았대. 왜? 극한이잖아. 그치? 극한이니까 정확히 K가 됐잖아. 그치? 그럼 K가 10이면은 딱 10이니까 이거 4개가 아니고 3개란 주장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12가 안 되고 누가 돼야? 우리는 13까지 되니까 13에서 등호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친구가. 그게 틀린 거거든.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게. 얘들아, 너네 그 예전에 이중칸이라는 주제가 있지. 이중칸 주제를 너네가 왜 헷갈렸는 줄 알아? 보내고 보낸 건데 동시에 보내서 그래, 병식처럼. 봐봐. 우리 일단 극한은 일단 정의한 다음에 보내는 거야. 봐. 이 문제 말뜻을 보세요. 너가 일단 만나는 그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먼저 정의한 거야. 정의한 다음에 극한을 보낸 거라고. 자, 이거랑 비슷한 예제가 뭔지 보여줄게요. 자, 너네 이런 문제에서 딸지 절대 한 거거든. 자, 대표적인 예제 보여줄게요. 센수하게 됐습니다. 이런 거. 자,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보지. fx는 t가 되는 실근수를 서다 실근수를 우리는 뭐라 정해놔 칠게? gt라고 정해놔 쳐볼게. 그리고 한번 gt를 볼게요. 자, 볼게. 일단 만나는 실근수를 일단 함수를 먼저 정의한 거지. 먼저 했다고. 그치? 먼저 했으니까 자, fx를 대충 볼게요. 이렇게. 이런 함수가 fx다 칩시다. 그럼 너네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봐. 이게 fx고 자, 지금부터 나는 얘를 y는 5라고 할 거야. 자,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g의 5의 값은 몇이 되는 게 맞아요? 2가 되는 게 맞지. 하지만 일단 정의된 이 gt라는 함수에서 누구의 값은 t는 5로의 자극하는 몇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야? 이건 3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일단 함수를 정의하고 극한을 보내는 거란 말이야. 그냥 다시 봐. 이게 말이 다른 거야. 그냥 t에다가 5의 극한을 보낸 다음에 g에다 넣은 게 아니라고. gt를 먼저 정의하고 극한을 보낸 거라고. 다시 볼게. 이런 거야. 나는 t에 5의 극한을 보내면 5지. 그걸 g에 넣은 게 아니고 gt에다가 극한을 보낸 거라고. 함수가 먼저 결정되고 지금 뭐 한 거야? 극한을 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하는 거야? 3이라고 하는 거고 동일한 이유로 리미트 t는 누구를 할 때 자 5의 우로 갈 때 gt의 값도 뭐라고 쓰는 게 맞는 거야? 1이라고 쓰는 게 맞는 거야. 함수가 먼저 결정이 된 거라고. 그 다음에 극한을 보낸 거야. 그럼 다시 볼게. K가 10이야? 그럼 12-2n분의 1이니까 자 조금 더 작은 거야. 그럼 극한으로 와도 얘가 영원히 다가와도 3개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몇 개라고 하는 게 맞는 거야? 4개라고 하는 게 맞는 거야. 자, 이거랑 비슷한 예제가 또 뭐 있는 줄 알아요? 너네 그 옛날에 맨 처음에 수트 배울 때 이런 거 헷갈렸을 수 있어. 볼게. 리미트. 이런 거 한번 볼게요. x는 무한대로 갈 때 f의 x분의 1이란 이거랑 이런 거. f의 리미트 x는 누구를 할 때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자,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이 헷갈려 하잖아, 초반에. 자, 얘들아. 이건 정확하게 뭐가 맞는 거예요? 이건 f0인 거야. 이거는 극한을 먼저 넣은 다음에 다시 극한을 먼저 취한 다음에 넣은 거니까 f0이 맞다고. 근데 하지만 이거는 뭐야? 함수를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극한을 보낸 거니까 이건 f0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하죠? 이런 차이인 겁니다. 함수를 정의하고 극한을 보낸 거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극한을 보낸 다음에 함수를 정의한 게 아니라고. 함수를 정의한 다음 보내는 거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 지금 K가 12일 때도 실근의 수는 3개가 아니고 4개라는 게 맞습니다. 이해했어요? 요거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인 것 같고 생각보다 많은 만난이고 한 명의 조교님이 이거를 코멘트를 썼기 때문에 설명한 겁니다. 일단 요거 때문에 틀린 순간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해봤습니다. 풀이 끝났네요. 개 쉽네 이제는 문제. Q는 몇인 거야? 둘 중에 하나지. 24 아니면은 25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 우리 간접적으로 뭘 준 거야? Q는 짝수란 걸 준 거네. 그렇지? Q는 짝수란 걸 줬으니까 정답은 누가 되겠어요? 24가 되겠습니다. 그럼 Q는 24니까 누구의 값은? P의 값은 몇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14니까 7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 더하기 Q 구하시면 되니까 일단 31 나올 거고 플러스 뭐 하시면 돼요? H에 뭐 구하래요? 4 구하래. 또다시 뭐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어요? 차이 곱쓰면 되겠습니다. 4에서의 함수값 구할 건데 일단 5에서 시작했으니까 5라고 쓰면 되고 자 여기만 잠깐 계산할게. 자 5라고 쓰시고 최고치 함수는 몇인 거야? 2분의 1이었습니다. 그렇지? 그럼 최고치 함수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암사자 2분의 1에다가 4의 제곱에다가 1 곱하면 되니까 8 이렇게 쓰면 되겠다. 31에다가 누구 더하면 되니까 13 더하면 되니까 이 문제 정답은 44겠군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자, 요 개념 헷갈렸던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함수를 결정하고 극한 보낸 거랑 극한을 보내고 함수를 결정하고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중간도 보통 이것 때문에 헷갈린 거거든. 그래서 누굴 먼저 정의했냐를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됐어요? 끝. 넘어가자. 28번이었고요. 29번입니다. 이것도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그냥 이 단어에서 낼 수 있는 게 일단 3도극은 못 내니까 근데 3도극이랑 비슷한 걸 내고 싶고 도형을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문제 되게 예쁘게 잘 빠진 거거든. 그냥 문제를 읽으세요. 문제를 읽으면 해야 될 행동들을 하면 답이 딱 나와요. 그리고 이 문제도 이제 풀이가 두 가지가 있거든. 쇼커풀이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쇼커풀이까지 설명할게. 아시나? 내가 옛날에 근사라는 주제를 선두주자로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난 진짜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사가 없어진 이유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 왜? 내가 일단 다 그냥 뚫어버려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평가에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근사는 빼기고제 쓸 수 없대. 그치? 근데 내가 다 뚫어버렸거든. 빼기고제 쓸 수 있어, 병신아 이러면서. 물론 평가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야.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야. 그치? 자,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뚫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와, 이거는 절대로 우리 출제자들이 이거를 막을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안 내는 거거든. 자, 우리 사교육을 저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안 내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근사를 막으려고 노력을 한 문제죠. 왜? 뭐가 났으니까? 빼기 구조가 났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 내가 어떤 수업을 했었냐면은 빼기 구조가 있으면 빼기 자체의 의미를 해석하면 된다 했어요. 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충 근사 쳐서 풀 수 있긴 한데 그건 좀 이따가 그건 열린풀이로 한번 얘기할 거고 요즘 애들은 근사 안 좋아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가볍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근사도 아니야. 그건. 다시 문제 본질을 흐리면 안 돼. 그게 메인이 아니야, 친구들아. 그치? 그건 어차피 안 나옵니다. 그냥 보여주기 10풀인 거고 지금부터 이 문제의 독해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봐야 돼. 딱 그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도형 문제 딱 보면 어때요? 쉣! 이런 느낌이거든. 난 도형 문제 풀면은 기분이 좋아. 일단은 어쨌든 무조건 풀었거든. 그치? 읽으면 돼. 도형 문제 잘 읽으면 돼요. 읽어볼게. 일단 뭐 해야 돼? 길이 정보를 준과 동시에 이듬을 생각해라고 밝힌 거야. 다시 너의 길이가 지금 뭐라고요? 4n 더하기 2라는 사실을 밝힌과 함께 너의 길이와 너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커밍아웃 한 거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두 개의 발문을 읽고 나서 너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셔야 돼요. 이 말입니다. 선분 A, B의 중점을 뭐라고 했어요? P라고 했어요. 자, 다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근데 너가 중점이라고 그럼 무조건 어떤 표시를 하시면 되겠어요? 수직 표시. 저 중점이란 말 읽고 이 수직 표시를 안 했으면 반성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뭐 하는 거야? 일단 수직 이등선을 내리는 게 기본적 태도인 거란 말이에요. 됐지?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또 이런 말 했네. BC의 중점을 Q라고 하는데 다시 볼게. AB의 중점을 P라고 했고 마찬가지로 BC의 중점을 뭐라 했어요? Q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뭐야? 중점 연결 정리야. 중점과 중점을 뭐 했대? 중점과 중점 다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중점과 중점을 연결했으면 중점 연결 정에서 너와 너는 뭐 할 수 없겠어요? 무조건 평행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평행하는 걸 봐야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한번 뭐야 뭐 그지같지. 그치? 한 줄씩 읽으면 하나도 안 어렵다고. 뭐 한다고요? 중점 연결 정리해서 너와 너는 뭐하다? 평행하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그리고 문제를 그대로 읽은 거야. 어쨌든 뭔가 이제 좌표에 대한 얘기를 했지. 그리고 이제 이 말했습니다. 이 발문 읽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자. 자, CAB. CAB가 지금 누군 거야? CAB는 지금 얘입니다. 이 각도가 세타라는 거지. 마찬가지야. 누구야? PQR인가요? PQR은 누군 거야? PQR은 얘야. 마찬가지로 이 각도가 똑같다는 말을 한 거지. 자,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평행선이 떴다. 지금 이문제 숨겼지만 평행선이 떴어요. 그럼 무조건 뭐 하는 거야? 예, 동의가 억각을 무조건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얘랑 평행한데 얘랑 얘가 뭐라는 사실을 알아요? 동의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 세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보시는 겁니다. 딱 이 순서로 해석하면 돼요. 너와 너 같죠? 억각으로 같은 거죠? 그럼 간접적으로 뭘 준 거야? 너랑 너랑 너 뭐 하다는 사실을 준 거야? 평행하다는 걸 준 겁니다. 다시 볼게. 이 각도와 이 각도 같기 때문에 AB란 직선과 마찬가지로 QD라는 직선을 뭐 한다? 평행하다는 걸 알려준 거야. 됐어요? 그럼 평행하기 때문에 다시 볼게. 너랑 너랑 평행해요? 그럼 또다시 뭘 쓸 수 있어요? 억각성질 쓸 수 있겠지. 그럼 여기가 누구라는 게? 수직이라는 게 도시가 딱 됩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단 좀 너네가 전의를 상실했을 것 같아요. 일단 거지 같은 숫자를 줬죠? 누구의 길을 줬단 말이야? 이 길을 줬단 말이야. 근데 이 길을 줬단 말이지? 근데 직각을 줬단 말이지? 그럼 두 변과 각도가 결정됐으니까 당연히 뭐 하면 돼요?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실제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겠지? 그리고 거지 같은 숫자인데 일부러 너네한테 배려한 거죠. 자, 봐. 너의 제곱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16n제곱 플러스 16n 플러스 4잖아. 와, 딱 빼니까 누구밖에 안 남아요? n제곱밖에 안 남잖아. 너의 길이가 몇이라고 말해 싶은 거네. n이고 너의 길이도 n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네. 여기까지입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이제 또 읽어볼게. 자, 읽어봐. 다른 색깔 없나? 너무 맛있었어. 문장이 왜 이렇게 많아? 하얀색. 자,
너의 길이를 K라고 하자. 비율 관계는 무조건 하나의 미지수로 표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누구로 쓸게요? 2K라고 쓰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잘 봐. 얘들아, 중점이었지? 평행하지? 그럼 마찬가지로 뭐야? 너도 2대 1이겠지. 그럼 너가 n이니까 난 누구의 길이를 알아요? 너의 길이를 알죠. 얘가 누구죠? 우리 2분의 n이라는 사실을 알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딱 뭐거든? k-3분의 4n에 대한 극한을 구하는 거거든? 그럼 우린 누구만? k를 n으로 표현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k와 n에 대한 관계식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 수직이 있으니까 못 쓰면 피타 쓰면 답은 나오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은 그냥 풀리는 문제입니다. 아 근데 물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열린 풀이가 있지. 아 이게 열린 풀이죠. 오히려 어차피 뭐가 나올 거야? k 나오고 2n 나오고 어차피 이 길이 또 구할 수 있었을 거니까. 그치? 어차피 뭘 거니까 2n 더하기 1일 거니까. 그치? 그럼 이제 이 각도 구하면 되는데 이 각도 어차피 또다시 뭐라는 사실 알아요? 우리 여기 세타니까 파이만 세타라는 사실 알아서 코사인 법칙 쓰는 게 정석일 것 같긴 해요. 그치? 근데 수직 있으니까 못 쓰는 것도 피타 쓰는 것도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거고 니네 마음입니다. 그거는 보이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일단 직각이 먼저 보였기 때문에 피타 쓰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합시다. 계산을 2k를 제곱할게.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4k 제곱이 나옵니다. 얘는 뭐라 쓰면 되겠어요? k 더하기 2분의 n의 토탈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볼게. 얘들아 어차피 이 길이랑 이 길이랑도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길을 뭐라 했으니까 얘라고 했으니까 이걸 반띵 나누면 제곱 딱 갈기면 되겠지. 그치? 그럼 뭐 나오겠어요? 플러스 4분의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우리 15에 천천히 쓸게요. n 제곱에다가 플러스 16의 n 수시고 플러스 뭐라 쓰면 돼요? 4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근데 생각보다 이거 예쁘게 정리되죠? 왜? 어차피 4분의 n제곱 나오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4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 구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3의 k 제곱에다가 빼기 여기는 누가 nk 나오니까 빼기 뭐라 쓰면 되고 nk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녀석의 값도 그냥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뭐라 쓰면 돼요? 4의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는 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k 값을 구할 수 있죠. 뭐 쓰시면 뭐 근해 공식 같은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정리할게요. 6분의 일단 첫 번째 풀이 완료할게요. 자 6분의 하시면 되고 n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답이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일단 플러스로 선택하고 자 뭐의 제곱이다 너의 제곱이다 너 곱한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4배 딱 때리면 되겠죠. 그럼 뭐 나오겠어요? 49의 n제곱에다가 48의 n에다가 플러스 몇 나오겠어요? 뭐 12 이렇게 된 거 맞나? 이건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난 여기서 누굴 빼겠대? 3분의 4n? 에이 3분의 4n을 빼. 그럼 3분의 4n 뺐으니까 6분의 뭐 뺀 거야? 6분의 8n 뺀 거지? 그럼 빼기 뭐라 쓰면 돼요? 7n 쓰면 되겠네. 그렇지? 그럼 딱 뭐 하면 돼요? 유리하면 답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극한 한번 쳐볼게요. 리미트.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귀찮아. 그냥 n을 누구로 보낼게요? 무한대로 보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제곱에서 제곱 빼면 되겠죠? 그럼 누구 나왔겠어요? 48n 구점만 남겠지? 그래서 위에는 어차피 48 뜰 거고요. 자 밑에는 일단 6 있었는데 그럼 7 더하기 7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14 이렇게 뜰 거 아니야? 그렇지? 풀이 완료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14분의 6이니까 7분의 몇이다? 6, 4. 이거 왜 이렇게 어렵죠? 68, 48이죠. 그럼 4가 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제일 어렵네. 오늘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푸는 게 일단 정석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약간 살짝 야매 보여줄까요? 봐봐. 우리의 목표는 누굴 구하는 거죠? k-3분의 4n. 너의 극한을 보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난 지금부터 너의 뭘 생각해 보려고,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너의 의미가 있는가? 우리한테 이 식이 있거든? 그리고 하필이면 이게 쌈박하게 돼요. 근데 봐요. 이게 쌈박하게 안 됐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이쪽 보여요? 이쪽? 여기 3을 잠깐 곱해볼까? 그럼 뭐예요? 3k-4n이잖아. 괜찮지? 그럼 뭐라 쓰면 되겠어요? 얘를 왜 이래? 얘를 3k-4n으로 일단 묶어. 그렇지?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보는 거야?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k 더하기 n 이렇게 뜰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넘기세요. 이거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대상은 누가 되는 거야? 우리 k 더하기 n분의 4n 더하기 1 들어가는 거 맞아?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누구만 구하면 되겠어요? 우리 k의 극한만 구하면 되겠지. 당연히 k 누구로 가겠어요? k는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발산할 거 아니야. 그래서 대충 이제 k를 어쩌고 n 이런 생각을 해보죠. 자, 정석으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생각해봐. 우리는 n분의 k만 알면 답 나와. 극한이. 자, 너네 이게 수렴하지? 그럼 여기다 자, 극한 값의 기본 성질이라고 알죠? n분의 1의 칸 0이죠. 그럼 여기다가 n분의 1을 곱해서 극한을 치면 몇이겠어요? 빵이겠죠. 그럼 다시 n분의 k 빼기 3분의 4의 칸은 뭐로 간 거야? 0. 됐네. n분의 k 극한 누구로 간다고요? 그냥 3분의 4로 간다고. 그럼 너를 마찬가지로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4 더하기 1분의 누구로 가겠어요? 4로 가겠네. 그렇지? 그럼 정답 뭐 되는 거야? 3 곱하시면 되니까 우리 7분의 10인데
난 몇 배를 곱한 거였으니까 3배를 곱한 거니까 다시 한번 나누세요. 그럼 뭐 하면 돼요? 4 이렇게 쓰면 되겠네. 할 수 있겠나?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안 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정석으로 푸는 걸 연습하시고 자, 이 문제 가치는 뭐에 있다고요? 이 도형을 문장을 읽어가면서 해석할 것들을 딱 하시면 그냥 예쁘게 딱 풀리기 때문에 난 완벽한 문제라고 봅니다. 정말 좋은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미적분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도형 문제를 생각하면 진짜 깔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자. 30번입니다. 이거 진짜 걸작이죠. 일단 등비수열의 극한 한정에서 가장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역사상. 이거 진짜 멋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덕후에도 비슷한 문제 나왔는데 얘가 살짝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소장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등비수열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다 물어봤고 정말 너무나 예쁘게 뽑힌 순서상 계수 문제입니다. 천천히 풀어보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K의 합을 구하자. 그렇지? 그럼 뭐 K의 또 범위를 구하는 건가? 거기 안에 들어가는 K를 한번 찾아보는 건가? 이런 생각 충분히 하시면서 읽어가자. 두 정수 AB. 정수권 나왔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등비수열의 극한이 수렴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뭐 하는 거야? 공비의 절대값이 1인 거 기준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초항이 누굴 수도 있어요? 0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발문은 일단 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 얘 입장에서 너의 칸이 일단 존재한다는 거야. 다시 너도 존재하지만 어쨌든 쟤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한 거지. 등비수열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저 등비수열의 극한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 공비가 누구와 누구 사이 있거나 마이너스 1과 부담 크고 누구보다는 1보다는 작거나 같거나 아싸리 초항이 뭐가 되면 되겠어요? 초항이라고 말하면 애매하네. 이 앞에 있는 게 뭐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되지. 그럼 시작과 동시에 이 문제는 어떻게 분리하시는 거야? A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분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의 시작과 동시에 우리는 이 문제는 A가 누구일 때와 0일 때와 A가 누가 아닐 때로 0이 아닐 때로 분리하면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한다. 괜찮지? 그럼 일단 0일 때가 좀 특수한 경우니까 0일 때부터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일단 얘도 뭐 해야 되는 거야? 수렴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수렴하게 했을 때 A다 0을 빡 박는 거지. 근데 봐. 중요합니다. 너가 0일 때는 너의 칸도 몇이죠? 0이죠. 그럼 그 존재하는 값이 같기도 해야 되니까 너의 칸도 몇이 되는 거야? 0이어야 되는 거지. 그럼 공비가 누가 돼도 안 되는 거야. 이제는 1이 돼도 안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A다 0을 넣은 누가? K분의 2B 마이너스 몇이? 우리 20인가요? 너의 절대값이 1보다 아싸리 작아야 되는 거야. 1이 돼도 안 되는 거지. 그치? 왜? 0으로 수렴했기 때문에. 됐나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1 사 있는 거고, 자, 우리는 결국에 뭘 구하는 거 봤더니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A, B의 순서상의 개수가 19개라는 사실을 만족하는 K를 구하는 것 같아. 그치? 그럼 난 A, 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할 건데 이미 A는 0으로 픽스가 딱 됐지. 그럼 사실상 만족하는 B의 개수를 세면 끝나는 거야. 다시 이해돼? 난 A, 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할 건데 A가 0인 걸 알았으니까 B의 순서상의 개수가 이 순간에 A, B의 순서상의 개수라고. 그럼 B의 범위를 당연히 뭐 하는 거야? 짜는 겁니다. 다시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은 결정하기 위해서 무조건 뭐 하는 거야? 부등식 조건을 짜는 거야. 그래서 부등식 조건을 짜면은 어려운 계산하니까 빠르게 합시다. 자, 이 B라는 녀석이 누가 되겠어요? 바로 할까요? 귀찮은데. 자, 이렇게 할게. 넘기고 이렇게 그냥 바로 나누자. 그 다음 20 넘길게. 그 다음 1을 나눌게. 자, 그럼 B는 뭐 하시면 되겠어요? 10 플러스 2분의 K라고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 녀석은 10 마이너스 2분의 K라고 쓰면 되는 거 맞나요? 괜찮지? 자, 근데 이거 조심해야죠. 순서상 쓸 때 우리 K가 모일 때랑 모일 때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치? 짝수냐 홀수냐가 되게 중요하지. 왜? K가 짝수면 자연수고 짝수가 아니면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B의 순서상의 개수를 어떻게 분리하는 게 당연한 거야? K가 짝수일 때와 마찬가지로 K가 홀수일 때로 분리하면 되겠죠. 괜찮지? 자, K가 짝수일 때가 더 쉽죠. 왜? 자연수니까. 그럼 짝수면 자연수지. 봐. 너네 어떤 자연수보다 크고 어떤 자연수보다 작으면 어떻게 하면 돼? 둘을 뺀다면 뭐하죠? 빼기라지. 봐봐. 어째 둘 다 자연수니까 둘을 빼요. 그럼 뭐야? K지. 그치? 단 개수는 몇 개인 거야? 이때는 그냥 K-1K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라. 근데 항상 빡치는 게 이거죠. 홀수 때 와 씨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나는 자존심이 별로 없어. 자존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찍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반하려고 하지 마. 야, 너네 멍청하잖아요. 그치? 멍청한데 뭘 일반화해요. 그냥 대충 풀면 되지. 자, 교만 올려줄게요. K 홀수지. 1 한 번 넣어볼까? 그치? 그럼 누구밖에 안 되죠? 10밖에 안 되죠. 3 한 번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10, 일단 10은 대충 딱 있고 10 기준으로 자 2분 3이니까 오른쪽 왼쪽 한 개씩 되는 것 같은데? 그치? 5일 때는 또 2개씩 되는 것 같은데? 오케이 됐습니다. K개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야, 이게 병신 같은 게 아니고 물론 이런 거에서 교과서를 팔면 좀 이제 사람들이 욕먹긴 하는데 야, 교과서에 추론을 기본을 뭐라는 줄 알아요? 귀납 추론이랍니다. K에다 1 넣고 3 넣고 추론해보는 거 절대 이상하지 않다고요. 자, 이게 더 빠릅니다. 지라는 것보다. 그치?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K-1개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거 할게. 자, 그럼 이제 볼게.
A가 0이 아니었으면은 이제 수렴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우린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요. A 더하기 B란 녀석이 누구보다 1보다는 작아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어차피 A, B는 누가 했으니까 정수가 했으니까 이건 어차피 케이스가 또 두 개로밖에 안 나와지죠. 자, 1번 경우, 2번 경우로 나누면 되겠다. 자,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어차피 정수일 거니까 0이 되거나 A 더하기 B는 1인 경우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너네가 실수하시면 안 돼요. 지금 어째 뭐라 했어요? 지금 자, 이거 아마 이거 틀린 사람 다 이렇게 틀린 거야. 우리는 만족하는 지금 K수가 몇 개라고 했었어? 19개랬지. 그래서 K개니까 오케이 19, 오케이 20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18로 쳐서 보통 틀린 거잖아. 이거 틀린 새끼는 다 18로 쳐서 틀린단 말이야. 자, 볼게. 계속 갈게요. 자, 일단 A 더하기 B가 0입니다. A 더하기 B가 0이면 딱 그렇게 되지. 봐봐. 그럼 A 더하기 B가 0이면 너희 칸도 0이니까 너희 칸도 무조건 뭐가 돼? 0이 돼야 돼. 그럼 너희 칸이 0이 되려면은 AB가 0이니까 뭐예요? 우리 K분의 그냥 절대값 20이라고 전혀 문제 없겠지? 너희다가 지금 등비수를 붙인 거에다 극한을 보내는 건데 이 녀석 0으로 가려면은 이 녀석 무조건 뭐가 작겠어요? 자, 1보다 무조건 작았어야 되는 거죠. K는 뭐라 했어요? 20 이하의 자연수라고 케이스를 주어줬습니다. 20 이하의 자연수라서 이런 상황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경우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A 더하기 B가 만약에 1이면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잘 볼게요. 잘 볼게. A 더하기 B가 1이면 자 보세요. 얘는 어차피 1이지. 그럼 해당 칸은 어차피 누구로 수렴하겠어요? 절대값을 A로 수렴할 거고 절대값을 A는 일단 0은 아니야. 근데 이제 오른쪽 볼게. 오른쪽 보면 어떻게 됐어요? A 더하기 B는 1이니까 여기는 18 되겠지. 그래서 리미트 n이 누구로 할 때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은 K분의 뭐야? 18의 n승이 A로 수렴하겠지. 근데 A는 누가 아니니까 0이 아니까 이거 0으로 수렴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이게 수렴하면 어차피 답은 둘 중에 하나지. 0 아니면 몇인 거야? 1인 거지. 그래서 얘는 몇이라는 거야? 1이라는 겁니다. 됐지? 그럼 확정이네요. A가 0이 아닌 순서쌍 중에서 그렇지 다시 A가 0이 아닌 순서쌍 중에서 만약에 누가 되면은 K가 18이 되면은 K가 18일 때는 우리 A, B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된 거야. 지금에는 자 이걸 만족하면서 이걸 만족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A가 누가 되고 1이 되고 두 개 합이 1인 거니까 0이 되거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고 2가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지. 다시 볼게. K가 18일 때는 A가 0이 아닌 이런 두 개의 경우의 수가 이미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럼 이 두 개 경우의 수다가 추가적으로 몇 개를 17개를 더하면 충분히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9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보셨어야 돼요. 근데 하필이면 이 K가 18인 순간은 짝수의 순간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란 말이지? 이 순간이란 말이지. 그래서 K가 딱 18을 넣는 순간 17개니까 이 두 개 합쳐서 19개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문제 아름다움은 요거죠. 정말 잘 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풀어봤던 등비수열의 극한 문제 중엔 가장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K는 18이 되겠죠. 그럼 볼게. K가 이제 18이 아니면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어떤 경우에서만 존재하는 거야? A가 0일 때만 존재한다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너가 누가 되거나 너가 19가 되거나 너가 19가 되는 걸 찾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K는 누가 되는 거야? K가 19인 경우와 K가 몇이 되는 거야? 20인 경우가 되겠네. 자, 날 다 더하면 되겠죠. 그렇지? 정답 57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번 3문회사 물론 쉽죠. 그렇지? 근데 의미를 조금씩 부여하면서 뭔가 공부할 요소들을 찾으면 요 정도 같아. 진짜 쥐가 짰습니다. 그렇지? 이거 말고는 난 더 이상 짤 수 있는 걸 못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준비해봤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 우리 다음에 봅시다.